결승 스크림. 네. 어. 솔직히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쉬는 시간이 기냐 이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왜 저는- 쉬냐 이거지. 어딜 그거- 중위권 딸이들이 강팀들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결승전 팀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직장인들도 아니고 직장인들 하기 싫은 거 일하면서 돈도 선수들보다 훨씬 조금 받거든요. 저도 어제 들으면서 약간 머리에 망치 맞은 느낌이었던 게 뭐였냐면 그리핀하고 담원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롤드컵 진출팀들이 그 두 팀이랑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두 팀이랑. 왜냐면은 연습 잡기도 빡세고 마침 한국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그 두 팀이 할수록 잘해진 거야. 할수록. 와 잠깐만 나도 망치 맞은 기분인데? 걔네가 다음 연도에 왜 그렇게 되냐 생각하면 오씨 야 너 거기까지 생각하고 말한 거야? 네. 아 그 진세님은 근황 어땠어요? 우리가 2주간 못 봤잖아요. 진세님 좋아하는 분 많은데 최근에 어땠는지 근황 좀 알려주세요. 나 진짜 유튜브 재밌는 콘텐츠가 있던데 못 봐가지고 좀 우울한 상태입니다. 아 유튜브 재밌는 컨텐츠요? 아 유튜브가 아니라 트위치였나? 아무튼 뭐 콘텐츠가 하나 있었는데 꼭 보고 싶은 게 이거 못 봐가지고 좀 우울하네요. 왜 못 봤어요? 저 일하느라 못 봤죠. 아 그날 일했어요? 네네. 거기는 뭐 다시 보기 서비스 안 해주나요? 뭐야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네. 그 다시 오겠죠 그래도 그게 재밌는 거예요. 거예요. 예. 진세님 뭐 다른 이슈는 없으신 거고요? 네네네.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뭐지 이거? 아이 그 아니 왜 저래? 아니 진짜 좀 멘트 나갔어. 아니 그냥 궁금할까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멘트 나갔어. 아니 멘탈 나간 게 아니고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거. 아니 그때도 쓰잘데기없이 진행했다는 소문이 자 여러분 진세님은 그동안 별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이제 이번에 3회차가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2주간 못 봤는데 패치도 새로 진행이 됐고 순위표에 많은 변화가 또 있었습니다. 자 우와, 오늘도 신기하다. 오늘도 근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승부 예측이라던가 뭐 이런 이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 예. 언제 줌? 뭐야 대체? 언제 줘요? 치킨 언제 보내? 전 드렸잖아요. 아니 아. 아니 강캐 안 줬잖아 나한테. 아 제것도 아니. 언제 줘요? 이거 이러면 못하죠. 이거 롤봉토론 사회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셔야 뭐 지금 드릴까요 그러면? 네. 아니 언제까지라고 말 안 했잖아요. 와 이게 또 어제까지라고 말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라고 안 정했으면 모르는 거지 뭘. 맞는 말이긴 한데. 지가 명시를 해놨어야지 언제까지 달라고. 혹시 그러시다가 본인이 이기면은 퉁치자고 하려고 한 건 아니죠? 아이 또 그렇게까지 설계하진 않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건 자 이게 아니지. 지난번에 승부 예측 결과입니다. 보시는 오. 위치 딱 그대로예요. 우리는 틀렸어요. 대진세 또 역배 코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저 완벽했죠. 아, 경기 내용도 똑같았죠? 그 이쯤 되면은 치킨이 물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생이. 어떻게 다른 거 요구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풀 버전. 뭐? 뭐라고? 풀 버전. 아 영상 풀 버전. 아, 네네. 풀 버전. 나는 아. 뭐 먹는 거긴 한데 뭐 뭔 소리 하나 했네. 개인 소장은 하고 싶다. 네네네. 아 진짜 지옥 같네요. 존나 변태 같아요 진짜. 조나 너한테 보내드렸다는데. 보냈다고? 나 메일 확인해 보. 아까 메일 주소로 보냈나 진짜로? 아 진짜로? 아 또 왜 또 그걸 또 보내? 아 근데 소감이나 한번 들어볼까요? 맞춤 소감? 너무 쉬웠어가지고 뭐 딱히 뭐 감흥도 없네요. 어떻게? 네. 아 이거 모르는 니들이 이상한 거다. 니들이 네네네. 바보다. 그 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저희는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거 찍고 또 번외로 약간 좀 이거는 어떨까 하고 물어본 게 있었는데 젠지 KT도 저희는 틀렸어요. 아 맞아. 저것도 KT 이긴다 그랬잖아. 네. 그쵸. 야, 씨, 야. 뭐지? 조나 이거 뭐냐 이거? 옵저버가 이게 진짜 생각보다 권위가 안 나는 게 있다니까요. 아니구나. 옵저버가. 투표하는 꼬라지 보면 그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쯤 되면 투표하는 우리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권한을 좀 올려야 되겠는데 옵저버를. 예. 아, 지분은 이제 싫어요. 투표하기 싫어요. 다시 세표 하는 게 어때요? 처음에는 그 애들 거 취합해야 돼서 귀찮습니다. 그 빠르게 제 거 하나 투표하고 빠르게 카드 도는 게 좋습니다. 아, 또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또 굉장히 잘 쪼개 쓰시는 분이죠. 턴 개념이 잘 돼 있으신 분이에요, 또. 하던 네네. 중요하거든요. 네. 시간 잘 쪼개 쓰십니다. 진세님 일단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러면 또 다음 주 예측에 우리 또 진세님의 예측에 대해서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실 것 같아요. 이번엔 진세님 결정을 마지막으로 하죠. 네. 그래? 원래 적은 것도 맞아요. 잘 맞춘 사람이 마지막에 해야 돼. 자, 그래서 이게 일단 순위표고
패치 변경점도 가져오긴 했는데 뭐 짚고 넘어갈 게 있을까요? 챔피언 뭐 딱히 뭐 이거 짚고 넘어가고 싶다 있어요? 네, 팀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요? 오케이. 네,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아래부터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광동에게 이제 패배한 게 좀 뼈저리게 시린 아픈 농심 레드포스입니다. 농심이 그래도 뭔가 좀 될 듯 말 듯 했는데 광동전 패배가 아무래도 좀 아픈 것 같긴 합니다. 이거 농심전 2주가 지나긴 했지만 어쨌든 패치가 달라진 만큼 그래도 바로 전 기준 잡아서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거 농심 진세님 좀 어땠어요? 약간 신인팀 필드는 이제 좀 빼고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은 1라운드 지났으니까. 원딜이 좀 아쉽죠? 원딜이 좀 아쉽죠, 그냥. 바이탈. 예, 예. 아무래도 그 가짜 원딜들을 제외한 원딜들에서 좀 약간 좀 많이 폭사하는 느낌도 받고 좀 약간 버거워하는 느낌이 많았죠. 바루스 우산 효과가 사라지자 좀 어려워졌다. 그쵸, 그쵸. 아, 이제 제 생각에는 바루스가 또 이번에 또 티어가 올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원딜 패치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바루스를 이제 먹기가 또 이제 더더욱 힘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하긴 지난번에 확실히 그 바이탈 선수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자야판도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네네. 그럼 노철님은 어땠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좀 더 딥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 딥하게. 오늘도 뇌피셜 갑니까? 이게 이건 뇌피셜은 아니고 이건 그냥 이제 감코직을 해봤던 사람이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선수를 좀 바라봤을 때 보는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굳이 밀어 넣으면 네네네. 어찌됐건 이 최근 경기 포함해서 대부분을 이 바텀밴을 많이 했단 말이야. 거의 대부분을 다 바텀밴을 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블루 진영에서 막 애쉬캐틀을 4채밴도 항상 했었고 추가로 원딜밴도 거의 티어 픽이라고 볼 수 있는 픽들을 항상 닫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고른 원딜들이 이제 아까 조나가 잠깐 얘기했지만 뭐 아펠이나 뭐 직스 뭐 자야 그리고 이제 바텀 서포 같은 경우에도 근접 서포 같은 카드들을 좀 많이 썼는데 뱅카드를 투자하고 뽑았다고 치기엔 라인전은 여차저차 해. 근데 결국 캐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못했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봐서. 아하. 근데 이게 원딜이라는 포지션이 네. 사실 넥서스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 후반 뒷심, 그러니까 본체, 뭐 죽으면 이제 답이 없어지는 뭐. 네. 사실 이게 우리 원딜이 후반에 캐리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선수들이 멘탈을 잡을 수 있는 것과 우리 팀 원딜이 캐리력이 기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선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가오는 그 조급함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게임 내에서 많은 것들을 좀 영향 끼치거든요. 굉장히 크죠.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지 않나. 왜냐면 그 반대의 씨가 예전에 이제 삼성 갤럭시 한참 잘 됐대. 우리 원딜 아무튼 룰러니까 누자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후반으로 어떻게 여차저차 간다고 했을 때 선수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자신도 생기고 멘탈도 붕겨지지 않고 시간 끌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뱅카드로도 엄청 활용하고 있고 심지어 캐리를 해야 되는 환경 속에서 몇 번 못했던 것들이 누적이 되면 케이스가 나머지 선수들한테 오는 부담감도 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든든히 계속 잘했던 퍼포먼스 보여줬던 챔피언이 크산테인데 크산테도 너프돼서 지금 나오기 힘들고 맞죠잉? 그나마 제이스가 캐리력이 높은 탑인데 요즘에 밴 많이 되고 있고 미드 정글은 당연히 둘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저는 팀 내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야. 신인 원딜에게 기대하는 퍼포먼스 어찌됐건 농심이라는 팀이 장기적인 계획을 꾸려나가는 팀이잖아요. 육성. 네, 근데 신인 원딜한테 기대하는 게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오더, 리더십, 뭐 팀의 멘탈, 뭐 보유,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사실. 파괴력과 피지컬 원하겠죠. 그런 면에서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게 본인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뭐 멘탈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팀 환경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이거는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아하. 안 그러면 지금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이 있지만 제가
처음에 한번 그런 말 들었잖아요. 으쌰으쌰 신난다 하는 팀들, 약간 신나게 서로 달려가는 팀들 있잖아요. 막 꼬라박으면서. 네네. 연패 쌓이면 절망하기 시작하거든요. 경험담인가요? 근데 그런 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슬슬. 네, 네, 그래서 예. 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은 뭐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그 말씀하신 바텀 뱀픽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들으면서 어떤 팀 생각났냐면은 이제 해적단이 탑에 이제 전화 때 얘기입니다. 해적단이 탑에 이제 벤카드를 많이 썼지만 그게 이제 리턴이 크게 오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쓰긴 써야 됐고. 음. 근데 그게 이제 일정 부분 닮은 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거기서 이쪽에서 낸 해결법은 약간 뱀픽을 비틀자. 뭐 직스도 써보고 자야 써보고 앞에 써보고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직스 레오나판 보고 느낀 거는 얘네가 이거를 준비하고 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열심히 이걸 깎아서 왔다기보다는 우리 이거라도 해볼까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손발이 너무 안 맞고 틀어막기. 그쵸. 틀어막기. 우리 이거라도 해봐야 돼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내부 분위기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약간 심각한 것 같습니다. 봤을 때. 급한 보고 좀 많이 느꼈어요. 이게 이렇게 그 날빌이라는 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좀 날림으로 가져올 정도로 날카로운 빌드가 아니라 날림으로 가져올 정도로 급하다 얘네가.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요게 좀 눈에 보였고 두 번째로는 바이탈 선수를 상대하는 상대 원딜들이 초반에는 리스펙했다 생각을 해요. 잘 모르니까 얘에 대해서. 근데 그 리스펙이 벗겨지면서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저도 엠블루 때 선수들이 저도 그렇게 세게 때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애들이 개세게 때리더라고. 이제 맨날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나는 리스펙을 하지 않던데 어느 순간부터. 요런 것도 영향이 있으면서 팀적으로 말리다 보니까 뱀픽도 꼬이고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성하는 단계고 성적이 10등인 게 뭐 망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방향성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바이탈 선수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나를 육성시키는 게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아하, 이거 참 중요하죠. 사실 저 어떤 최저 연봉이라는 게 저 나이 때 비해서는 꽤 괜찮은 금액이지만 이게 그동안 딴 걸 못하기 때문에 그 돈 개꿀하고 끝나기엔 너무 좀 그렇거든요. 그렇지. 몸집 키우고 연봉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자기 가치를 증명해야 될 시간이 왔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파이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심. 맞아요. 뭔가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던 거 이상으로 좀 힘든 것 같아요. 현재 상태가. 자, 그럼 넘어갈게요. 그 다음 팀 이제 DRX인데 이 팀이 사실 지금 뭐랄까요? 다른 의미로 화제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뭐 꽤 그래 왔지만 이게 좀 잠재워지진 않으면서 계속 그 튀어나오는 느낌이거든요. 산 넘어 산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그 힘든 분위기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빨리 왔네요. 그러니까요. 그 패치도 됐는데 이게 아직까진 드라마틱한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는 패치다 보니까 더 좀 꿉꿉한 것 같아요. 이거는 노천이 먼저 가볼까요, DRX? 근데 DRX는 오히려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롤붕 토론 1화 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다들 나름의 증명을 보여줬던 선수들이고 참 나름 이제 A급 느낌의 선수들이 모였다. 혹은 이제 베리 선수 같은 게 당연히 S급이니까 좋은 선수들이 모인 거 맞는데 뭔가 이상하게 성향이 안 맞는다는 느낌을 제가 그때 말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계속 이어지는 느낌? 그리고 저희가 이 대회로는 저희는 이제 대회만 보지만 이 선수들은 결국에 하루에 최소 스크림을 6판에서 많게는 8판, 10판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8판 동안 서로 안 맞는 채로 이게 유지가 됐으니까 대회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도 더 멘탈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와, 저 상상했더니 너무 지옥 같아요. 그리고 이게 농심보다도 안 좋은 건 심지어 농심은 그래도 육성 기조니까 뭔가 시간이라는 거나 기회라거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본인들한테 남겨져 있다는 걸 느낄 텐데 마음이 좀 편하죠, 상대적으로. 네, 근데 여기 있는 선수들은 사실
어찌됐건 롤드컵을 가기 위해 꾸려진 팀이고 본인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를 이 주위 동료 선수들을 통해서도 많이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쉬고 있는 선수들이라든지 더 힘들 것 같아요. 멘탈적으로. 저 연습실의 그 무거운 공기가 느껴집니다. 저는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다른 뭐 게임적인 부분은 굳이 언급할 건 아닌 것 같고. 숨쉬기 힘들다. 진세님은 어때요? 안타까운데 네.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아니, 근데 네. 느낀 거는 뭐야지 뭔가 하나 그냥 하자고 하면은 그냥 약간 좀 기본기를 오히려 좀 버려야 될 것 같은 약간 전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게임을 뒤집을 정도의 과감한 한 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 빨고 해야 된다. 승부수를 그냥 좀 빨리 던져야 될 것 같은 타이밍에 보면은 이제 뭐 미드라인 뭐 한웨이브 뭐 관리하고 오고 이런 사례 자리 뺏기고 뭐 약간 뭐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보였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 약간 라인 관리 뭐 이런 거 물론 중요하긴 한데 여기가 약간 이제 그런 거를 신경 쓸 상황이 아니지 않나. 총 떼매는 사람이 없다 이거 아니야? 그쵸, 그냥 총대 메고 그냥 라인 관리 그거 그냥 아싸리 그냥 지금 바로 씨 이용해서 박아가지고 다 죽이고 그냥 게임 끝나겠다는 마인드로 차라리 하는 게 그 어차피 지금 우리 팀 상황 자체가 이제 게임 뭐 질질 끌어봤자 저는 약팀들은 이제 게임을 길게 가면 갈수록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똑같은 실력이 모자란데 게임을 길게 가서 템을 뽑으면 오히려 변수가 더 적어지고 강팀이 그냥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아니죠, 그렇죠. 지금 약팀의 입장에서 제 생각엔 그렇게 막 세세한 걸 다 챙기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받고 지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만 원래 질 거야. 좀 약간 그런 마인드로 해가지고 그냥 좀 약간 좀 시원하게 좀 박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가 되든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한데 그것조차 보이지 않는다. 아니, 그냥 계속 약간 너무 질질 끌려다니니까. 그리고 범인이 되기 싫은 거 아닐까? 맞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이 이제 LCK 해설하러 가나요? 그러면 아니요. 지면은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러면 소개팅하러 가고 그러나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세요, 진세 씨. 그러니까요. 어허. 왜 그러세요? 근데 진짜로 보면서 좀 약간 좀 이건 여기 뭐 굳이 DRX뿐만 아니라 그냥 약간 하위권 팀들 좀 보면은 좀 너무 잡생각을 좀 버리고 그냥 좀 편하게 그냥 시원하게 좀 그래서 너무 막 던지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이 용을 먹고 깼다고 우리 팀이 그냥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용에 온전히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그냥 한 것까지 신경을 하면서 할 정도로 그 팀 상태가 좋지 않으니 용 하나라도 집중을 해가지고 용을 성공하는 확률을 올려라.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게임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경기하고 나면 인벤 대문에 꼭 저의 제육을 올라갔거든요. 저는 그게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한테 잊혀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범인 되는 게 꼭 마이너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9번 못하고 한 번 잘하면 그날 개일주 등극이거든요. 맞아.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좀 펀치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날리다 보면은 그런 마인드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말 들어보니까 지금 그냥 너무 그냥 사사로운 거 CS 막 몇 개 그런 거 막 신경 쓰다가 막 다 내주고 지고 이러는 거 보니까 위치도 애초에 싸움할 때 위치도 제대로 못 잡는 거 보니까 좀 약간 그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자리를 잡으려면 같이 약속하고 플레이해야 되는데 서로 약속된 플레이 하다 보면 누가 넘어지거든. 그런 거지. CS를 놓고 오면 또 CS 안 먹는다고 CS 상대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욕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게 걱정되기도 할 거고. 맞지. 예를 들어서 이미 총대를 매려고 나가서 싸우는데 우리 팀이 한참 뒤에 있어서 내가 혼자 나가서 죽으면 쟤 왜 저래가 될 수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지. 그런 게 쌓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팀하고 낮은 팀의 그 차이가 뭐냐면 신뢰도가 높은 팀은 걔 던지듯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플레이해도 거기에서 오는 그 뭐랄까요 상대방이 생기는 빈틈? 그걸 우리 팀이 해주거든. 맞춰서 해주거든. 그거 지금 쌤박이 잘하는 것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갖다 박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죽어도 한타를 이기거나 뭔가 좋은 플레이가 나오면 내가 오히려 멋있는 사람이 돼. 근데 이제 이렇게 서로 불신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먼저 앞으로 나가서 먼저 갖다 박아 죽었는데 거기서는 리턴 값이 없는 채로 끝나. 왜냐면 우리 팀 이미 다 도망가고 있거든 뒤쪽으로. 그럼 나만 나쁜 놈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안 하게 되죠. 이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이걸 커버를 쳐주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나가 말한 거에 대해서 다들 뭔가 속마음 깊은 곳에는 해야 된다 생각은 하지만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같은 내 경우에는 딱히 실드 칠 이유도 없는데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이렇게 딱 결과만 보고 왜 저랬냐 하는 막 뭐라 하는 건 쉬운데 우리는 이제 선수 의도가 뭘까 이런 건 얘기해줘야 되니까 얘네가 왜 그랬을까 그런 거 얘기해주는 거죠. 실드 치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 조나가 말하는 게 핵심이긴 해요. 그렇게 해야 돼. 누구 하나가 총대 메고 그게 전쟁에서도 그렇잖아. 그 상대가 우리가 돌진해서 들어가야 될 때 앞에 나가서 활 맞는 놈이 죽더라도 그놈 시체 밟고 가야 또 기회가 생겨서 파고 드는 거잖아 사실. 아 이거 진교의 거인은 다 같이 한번 봐야겠는데요. 자 아무튼 그러면은 다른 토픽을 하나 정해보죠. 이 팀 지금 어쨌든 이 팀이 이제 교체 기용을 통해서 정글을 바꾸는 게 맞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의미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서로 할 얘기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코멘트 남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주한과 크로코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져올 것 같고 그게 뭐 괜찮을까 뭐 이런 얘기 정도는 가능하니까. 진세님은 어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바꾸는 거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누굴 쓰든 그냥 한 명으로 쭉 주환을 쓸 거면 주환으로 쭉 크로코로 쓸 거면 크로코로 쭉. 뭐 노철님은요? 또 이 피넛과 이호진의 기로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 관계일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게 꽤 많잖아요. 그죠? 정글에 관해서는 꽤 많단 말이에요. 오! 채팅 멈춰! 많아요. 얘들아 조용히 해! 채팅 다 금지야! 이거 얼리는 거 없어 여기? 우리 키님께서 노리고 물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젠장? 제가 꽤나 전문가입니다. 네. 잘 많이 돌려봤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다 근데 해본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직접 상황을 옆에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신은 못하지만 예. 일단 원래 목표는 크로코로 쭉 갈 거였던 것 같죠, 그쵸? 그죠? 크로코로 이제 이 팀을 끝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롤드컵까지 예를 들어서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결과값이 누가 좋을지를 보통 생각해 놓고 스타트를 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음. 근데 이제 이 팀은 장기적인 관점을 보는 팀인지 아닌지를 일단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글을 누굴 쓰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네. 이 김목경 감독님이 팀에서 맡고 있는 이 역할이 예를 들어서 올해 잘해서 2년 3년 차근차근 성장을 시켜 나가자라는 걸 바탕으로 계약을 한 건지 아니면 올해 당장 뭔가를 성사시켜야지만 그 차후 미래가 있는 건지에 따라 또 달라서 제가 뭐라고 함부로 제 경험을 비추어서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그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짚지는 못하겠지만 누가 낫냐라는 거를 냉정하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실력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랑 같은 생각이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써서 뭐 얘가 이런 게 움직임이 더 좋다, 얘가 뭐 퍼포먼스가 더 나온다, 뭐 얘가 챔프풀이 뭐가 더 넓다 이런 얘기는 지금 당장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맞아요. 그냥 팀 분위기를 누굴 썼을 때 누가 좋냐가 메인이 아닐까. 누가 들어갔을 때 좀 더 선수들이 서로 말을 많이 하고 좀 더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가. 그게 메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 게 이게 아마 UI가 있다면은 그 뇌 모양이 딱 나오고 조금 이제 어둡게 칠해진 쪽이 이제 크로코일 거예요. 아무래도 패배의 기운은 많이 맛봤단 말이야. 약간 우중충해 지금. 근데 주화는 그래도 약간 깔끔한 편이야 아직은. 으쌰으쌰가 찐텐으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약간 저는 주환을 쓴다는 게 일종의 액티비티랑도 비슷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분위기 전환? 뭐 이런 거? 약간 그 아직 그 뭐라 그래 때묻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형님도 잘해봅시다 이렇게 되니까. 그치.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장에는 뭐 노철이 말처럼 누굴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 당장에는 주환을 쓰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치. 좀 더 밝게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친구가 지금 주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확신은 못 한다는 거지. 그것도 맞죠. 그것도 우리는 이제 가야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가봐야 아는 문제긴 해.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밖에서 봤을 때 확률적으로 그래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원래 액티비티라는 게 만능이 아닌 게 많은 팀들이 그걸 실제로 합니다.
잘 된 케이스가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안 되면 많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2판, 3판까지예요. 거기서 이제 안 되면은 얘도 이제 힘들어. 그래서 이게 사실 써보는 게 당장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발등에 불이 떠졌으니 저도 교체해보는 게 지금은 그래도 괜찮지 않나는 의견이긴 한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나도 교체해라 이건 아닌 것 같아. 팩트는 정글한테 눈이 돌아가면 안 돼. 맞아요. 그러면 정글러들만 힘들어. 그것도 맞아요. 지금 사실 알지. 주요 토픽은 주환과 크로코가 되면 안 되는 팀이긴 해요. 안 돼. 그거 누구 써서 누가 나왔다고 하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이 팀은 맞아요. 그걸 신경 쓸 팀이 아니야 지금. 지금 약간 롤 솔랭이랑 똑같은 게 미리 싸기랑 꾸준히 싸기가 되면은 그 사람은 게임 끝날 때 안 싸운다니까요. 끝에 싸울 때. 바텀 듀오 쪽에서 주도권 잃는 게 좀 많은데 횟수가. 근데 그쪽은 사람들이 시선이 잘 안 가고 있어. 어느 시점부터. 고개를 돌렸어 그냥 애초에. 기대치의 문제였죠. 그래요. 내가 솔랭 할 때도 난 처음에 싸워버리면 애들이 나랑 안 싸운 데가 끝날 때까지는 정글 미드랑 존나 싸워요. 나는 얘기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맞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데 또 그렇다고 바텀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그건 저희도 모르겠고. 탑도 지금 많이 망가진 상태죠. 그치. 탑도 망가졌지. 저거 사실 정해진 순위죠. 약간 김기인 씨가 밟던 길을 약간 밟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와 안타깝다. 나중에는 근데 라스카도 잘 못하는데? 이게 지금 시작됐거든요. 그치. 빨리 끊어야 됩니다 지금.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 저희도 그걸 어떻게 끊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고리가 끊어지는 게 스스로 끊는 게 아니라 시즌 종료로 끊겨지면 서머도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서머가 그러니까 프로는 못 가더라도 뭔가 서머를 가기 전에 뭔가 조금은 괜찮아진 듯한 느낌을 보이면서 이게 웃으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거랑 시즌 종료 너네 나가 해서 끊기는 거랑 또 다르니까. 완전 다르죠. 그게 핵심이지.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얘기를 꽤 많이 했는데 이게 어쨌든 좀 관심 받는 팀이니까. 근데 얘기한 것 중에 해결책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뭐 아는 게 없지 당연히. 적어도 내부 사정을 알면은 뭐 얘기해 보겠는데. 아니 조나님 아까 얘기하셨지. 보너스를 존나 걸죠. 뭘 걸어요? 보너스를. 승리수당을 존나 걸죠 그냥 팀에서. 야 어떻게 보면 확실한 돈을 방법인데. 더 쓰자. 확실한데 어떻게 보면. 공기부를 주죠. 1승하면 돈 이 정도 부어주겠다. 돈 더 주고 지면은 깎는다. 이 쇼부를 보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쇼부를. 이기면 플러스 지면 마이너스. 네. 지면 마이너스? 야 이거 괜찮은데? 저거 중국 팀에서 몇 번 써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뭐 중국은 이기면 더 누구 상대로 이기면 더 주고 이런 건 있지. 중국은 있지. 그런 게 잘 돼 있거든요. DRX 그리고 지금 좀 존나 웃긴 게 저 엄마도 그렇고 제 친구 애들도 그렇고 막 롤 안 본 애들이 많거든요. 네. DRX 성적을 저한테 물어봅니다. 우승팀이었어가지고. 이게 또 신한은행에서 또 적금 상품이 또 있어요. 맞아요. DRX의 이제 그 성적에 따라서 이제 이율이 달라지는 그런 상품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지금 DRX는 지금 본인들의 돈만 걸린 게 아닙니다. 진짜로? 내가 얼마 전에 뭘 봤냐면은 상품 낸 관계자가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진짜로? 이게 좀 조건이 좀 빡세게 하더라고. 솔직히 안 될 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건데 기자가 막 억까 기사 쓰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안 되는 거라고. 아니 우승팀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말 나오는 거지 솔직히. 누가 이렇게 못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하는 얘기지. 그래 그럴 리 없지. 결과론적이긴 한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진세는 약간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성공하면 돌아오는 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DRX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동기부여는 저도 확실한 것 같긴 한데 확실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확실하게. 네. 참 어렵네. 아니면 뭐 이기면 뭐 소개팅 해준다든지 뭐. 아니 저분들은 저랑 달라요. 소개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건희 씨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솔직히 이제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만인 입장이라서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저 나이 때는 더 그렇거든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잖아요 또 다양하잖아요 그 캐릭터가. 많죠.
게임을 또 섭렵하고 계시잖아요. 아, 또 그쵸. 저랑 또 많은 심도 있는 토론을 했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즐기고 있는 게임들 분위기가 좀 안 좋더라고. 잘 됐으면 어허. 좋겠습니다. 아, 이거 마무리를 이렇게 칠까요, 그냥? 이게 근데 뭔가, 예. 싸다만 느낌이긴 한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 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결책이 안 떠오르니까 뭐 그 헛소리라도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데 헛소리도 이게 차라리 우리가 뭘 모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선수를 안 해보고 코칭 감독을 안 해봤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우매한 자의 봉우리.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너나 나는 다 알잖아 대충 분위기를. 그치. 그러니까 말을 못 해주겠어요. 우리가 블루 뭐 했지 블루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했죠. 너랑 나는 아무것도 안 해서 쳤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우리 그때 분위기가 어땠지? 그것도 너랑 내가 만든 분위기인데 그 그냥 헤 하면 됐지, 형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동생들이 차마 불만을 제기 못하는 개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쓰레기네 그냥. 형들이 그냥 가만히 애 졌다 이러고 넘어가니까 동생들이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어휴 저 새끼들 가만히 있으니까 뒤집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하다가 웃었잖아요. DRX 쓰레기가. 맞짱이 누구죠? 그 아마 세 명이 나이가 똑같고 미드 정글 원딜이 똑같고 라스카라고 베릴이 나이가 제일 많을걸? 라스칼과 조건희 씨가 노철과 강승현? 어? 이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아 지금은 코칭 저희가- 스텝 있잖아요. 그리고 아 그렇긴 하네. 코칭 스텝이 있네 이제는. 우리 때는 없었어요 그런 거. 그래 우리 때는 우리를 커트할 사람이 없었지. 그래 방목했는데 우리는 방목이 될 정도 좋은 친구들이 아니었던 거고. 이렇게 중요한 건 예. 연습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 진짜 그게 최후의 수단인데 그게. 제가 들은 얘긴데 LPL에는 실제로 2주간 연습을 안 하고 예. 그냥 대회만 했는데 오히려 성적이 좋아져서 갑자기 분위기 올라온 팀들의 사례를 저는 몇 번 봤습니다. 노철님과 우리 팀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어. 맞아. 예. 맞아. 그래서 동준이 연습 안 하는 형이 게 나아. 그래서 그 팀들의 혹시 최종 결과가 혹시 좋았나요? 당연히 결과는 나빴지. 근데 나아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좀 사이가 오히려 좋아졌었어. 되게 세게 처방하는 거죠. 음. 근데 동준이 그때 뼈 때리는 말 하긴 했어. 우리 간만에 이겨서 좋아하고 있는데 연습 안 하고 가끔 이기는 건 좋은데 그 나중에 잘 안 된다고. 어쨌든 연습하게 해야 된다고. 있긴 해.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발등에 불 떠졌으니까 일단 이겨야 되니까 그죠?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긴 한데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DRX는 넘어갈게요. 자 다음 팀은 광동 프릭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대치에 따라서는 꽤 순항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이제 브리온전 패배가 굉장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일종의 터닝 포인트라 볼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그 경기 패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광동 프리스는 진세님부터 가볼게요. 뭐 솔직히 뭐 여기는 뭐 좀 팬들이 아쉬워한다는 게 이 팀이 분위기가 좋다는 걸 오히려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다. 네. 솔직히 아쉬운 장면도 뭐 있었고 뭐 다 뭐 있는데 여기는 나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솔직히 그냥 나아지는 게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맞아요. 좀 농심 같은 경우에 솔직히 약간 좀 정체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오히려 좀 뒤로 갔죠. 예. 근데 광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계속 더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서 뭐 원딜 쪽에서 좀 약간 아쉬운 모습이 좀 나오긴 했는데 너무 때리는 거에만 집중하는 약간 그러다가 뭐 맞을 거 너무 잘 맞고 약간 뭐 이런 좀 그런 아쉬움은 있었는데 뭐 두두도 그 뭐지 그 레오나 딸피 따라가다가 아니 저는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장면에서 오히려 문제를 제가 만약에 피드백을 한다 치면은 그 장면에서 오히려 저는 그거는 레오나가 피드백을 받아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장면 자체는 그냥 한번 못 잡는 거 그냥 그런 거 해프닝 한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뭐 이런 거 때문에 안 되니 이러는데 저는 이 팀은 뭐 계속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뭐 그렇게 뭐 나쁘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레오나 레네톤도 시점에 따라 다른데 이게 막 썸머 뭐 2라운드 중에 그러면은 그거는 좋은 소리 안 나오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남았으니까 그죠? 해프닝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장면이에요. 말 됩니다. 애초에 그리고 본인들이 목표도 애초에 그 서머 프로를 목표로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감독님이 시맥님이. 그러니까 뭐 스프링 때야 뭐 그런 실수 뭐 나올 수도 있지 뭐. 그래 저런 팀은 나와도 진더라도 막 그렇게 전 막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 생각해요. 저런 팀은 성적보다는 내부 목표가 더 중요할 거예요.
우리가 뭘 목표로 했는데 이게 됐냐 안 됐냐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뭐 긍정적인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노철님은요? 비슷한 내용 같은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선수 몇 면을 봐도 매력 있고 잘할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냥 브리온한테 진 거 아쉽긴 한데 그래도 뱀픽적인 부분에서도 요즘에는 그 조합 골자가 좀 잘 맞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그쵸? 예를 들어서 뭐 포킹이면 포킹, 사이드면 사이드, 뭐 음. 돌진이면 돌진 뭐 이런 식으로 조합 골자를 좀 잘 맞추고 있어서 일단 굉장히 선수들도 편하게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즈카르마나 애니 같은 꿀도 되게 잘 찾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만 봐도 이 팀이 요즘 얼마나 상황이 좋은지 좀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아쉬운 거는 뭐 이제 포킹 조합이나 운영 조합, 사이드 조합 이런 거 할 때 확실히 좀 아직 부족하다. 네. 그건 내가 어쩔 수 이제 없죠. 네, 그래서 게임을 좀 못 잡고 있는 게 아쉽다 정도. 근데 또 이 팀은 미래를 보는 팀이니까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 또 이것까지 나아진다고 하면 또 어디까지 좋아질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쵸? 그러니까 사이드랑 그치. 포킹 이거는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라 네. 애기들한테 그거 못한다고 뭐라는 건 조금 엇가긴 해요. 그것도 이제 다 경험이니까 그 대회에서 그렇게 지고 나면 또 이제 뇌리에도 남기도 하고 그거 기반에서 또 서머 때 잘하면 되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두가 크산테 이후로 친구 하나 더 찾아야 될 것 같긴 해요. 그게 중요해. 돌진 조합을 지금 잘하잖아요. 워낙에 전체적으로 다들 갖다 박는 거 잘하잖아. 근데 크산테는 확실히 맛있었는데 크산테가 죽고 나니까 지금 피오라 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거든요 지금. 네. 근데 피오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냥 그 정도. 네. 또 동주 씨가 두두 선수가 네. 예전에 하나생명 뛸 때에도 세트로 이제 사이드 템 가서 막 플레이를 했는데 그렇죠. 맛있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데 약간 영리하게 굴리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이드 극대화 챔피언보다는 뭐 한타도 되는 뭐 산테 같은 게 역시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이제 광동에 대한 말씀 다 동의를 하는데 사실 알게 모르게 되게 좋은 효과가 또 있습니다. 이 팀 잘 될 수밖에 없는, 잘 되고 있는,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 팀이 지면요 사실상 감독이 탱킹을 다 합니다. 선수들이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충격적인 뱀픽이 한번 나온 이후로 감독도 성장을 한 이후로 이제 좋은 뱀픽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때 뇌리에 강렬하게 박혀서 이제 애들이 지면 일단 무지성 감독욕을 박아요. 뱀픽이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냥 못하는 애니까 네 잘못이야 이렇게 몰아가거든요. 물론 이게 좋은 문화가 아니죠. 하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한 방패막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미안해하지. 선수들은 미안하죠. 이거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 생각하지 보통. 근데 그거를 대중한테 얻어맞으면서 미안해하는 거랑 좀 마음 편하게 감독님 잘못 아니에요 요거랑은 많이 다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게임 외적으로도 좋은 요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입장을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되게 편할 것 같더라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그 미리 싸기 론이라는 게 괜찮습니다. 그 충격적인 뱀픽이 빨리 나와버리니까 또 이런 또 떨어진 효과들이 있어요. 요즘엔 잘해요. 잘한다니까 요즘에는. 네, 좋은 뱀픽 나옵니다. 네, 자주 나와요. 조합도 딱 뭐 하고 싶은지 딱 나오고 맞아. 잘 찾아오고 챔피언. 여기까지 광동이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브리온입니다. 브리온이 사실 광동에게 패배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잡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6승 라인과 2승 차이 이 정도면 잡을만 하거든요. 피오의 끈을 아직은 붙잡고 있습니다. 브리온은 노천님부터 가볼게요. 브리온도 근데 할 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카리세나 딜러진 캐리력 너무 좋다. 뭐 팀 육성 기조로 생각해봤을 때 이 미드원들 잘 키우고 있다. 사실 이 팀은 목표 자체가 우승을 노리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프로를 목표하고 있는 거고 사실 목표 방향에 맞춰서 프로를 위해서니까 뭔가 다양한 패턴을 만드는 것보단 그러니까 선수들이 좀 더 게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스타일을 획일화하고 있고 실제로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 선수들 자신감도 충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되게 이기는 게임은 확실히 착실하게 잘 이기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그 한계치는 무조건 드러나죠. 뭐 패턴이 파괴되던 뱀픽이 꼬이던 뭐 스타일 변화가 갑자기 오면 그 역풍이 그만큼 세니까 순위가 딱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그게 아쉬운 게 어쩔 수 없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지금 당장은 목표 골자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럭저럭 순항하는 느낌은 들고요. 단지
그 방향성이 늠롤인 게 좀 아쉽다. 아. 근데 그 생각보다 혹시 네. 봤나요? 그 뇌신님의 인터뷰? 자세히는 못 봤는데 대충 이렇게 훑어봤어요. 어.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패턴을 하고 싶은데 따라주지 못해 오히려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네, 맞아요. 아는데 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냥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감독 코치님이 훨씬 잘 알기 때문에 더 정답에 가깝게 하고 있으신 건 당연할 거고 그냥 이거는 그냥 약간 팬으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 입덕하기 위한 그 벽이 좀 높다. 아, 뭔 말인지는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장기적인 관점인 게 선수뿐만 아니라 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브리오라는 팀에 대한 팬으로 입덕하는 그런 사람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그죠? 차근차근 모아야 되는데 음. 매력이 좀 떨어진다. 게임이 좀 그래서 팬으로 입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느낌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냥. 실제로 그 스타일 회귀하면서 약간 느려지긴 했어요. 원래대로. 네. 그래서 브리온 나온 그쵸. 게임은 좀 약간 느릿느릿해요. 뭐 맞는 말인데 사실 이거 엔터테인먼트도 들어가니까. 하죠. 뭐 팀 선수만 키우는 거 아니니까 팀도 크는 거니까. 꽤 날카로운 멘트였습니다. 진세님은요? 여기도 DRX 때랑 얘기한 거 솔직히 DRX한테 얘기보다 여기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 DRX한테 했던 얘기. 저스트 누잇. 천천히 가면은 결국엔 이게 좀 브리온 팬분들은 싫을 수도 있겠는데 어. 룰러로 칠게요. 그냥 SK 없는 우리 원딜 룰러, 우리 원딜 해나 해서 후반 가면 어디가 더 센지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솔직히. 아.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굳이 아. 너무 한계가 보이니까. 그 딜러 싸움으로 늠로를 통해 가고 있는데 사실 그거조차 뭔가 명확하게 장점이 있진 않으니까. 네, 한계가 너무 보이고 좀 느낀 게 여기가 스마 싸움을 계속 기다 보니까 스마 싸움을 의도적으로 안 하려 하더라고요. 아, 저는 쉽지 그것도 않네. 좀 약간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스마 싸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안 하고 이길 수 있으면은 안 하면 또 진짜 끌리잖아. 그죠? 기회가 왔을 때 뭐 상대 한 명이 비어서 반원을 치는데 스마 싸움 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거를 뒤중지를 하고 어영부영 하다가 해산. 이러면은 늘어진다 이거지. 준비하러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좀 약간 그런 스마 싸움 이런 걸 좀 약간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스마 싸움은 근데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뱀픽 전략에 포함되긴 해요. 얘네 사이드 돌리기보다는 그냥 한타 조합 고르니까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이 지나가면은 사이드 운영당해서 에라 모르겠다 바로 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스마 이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또 안 좋은 기억이 생기니까 이제 어영부영하고. 네,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최소한 3-4번은 더 먹을 수 있었거든요. 이번 시즌에. 좀 더 과감하게 했으면. 네. 제가 보기엔 먹을만한 타이밍이 충분히 있었어요. 뭐 뺏기면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그래도 근데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팀 체급이 낮으니까 더더욱. 너희가 한타 조합 골랐고 너희가 발언 쳐야 되면 뭐 할 수밖에 없냐 이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솔직히 한타 조합 좋아하잖아요. 아, 전 뺏기더라도 한타를 봐가지고 한타 이기면 되잖아. 맞긴 해. 그것도 맞지. 근데 너무 막 끌려다니면서 너무 막 시간 주고 그러니까 막 상대 그 막 초반에 운영 잘 굴려놨어도 상대 템 다 따라오고 이러니까 그때 좀 보면서 굉장히 좀 답답했어요. 저돌성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드 안 된 조합이니까 바로는 칠까 이런 느낌보다는 야 쳐서 씹어 이거 먹든 두고 죽이든 이렇게 뉘앙스 가져는 거 아니에요. 네. 아싸리 그런 식으로 해서 반반 교환이라도 막 어떻게 교환이라도 하면서 좀 계속 변수를 좀 스펠이라도 빼고 막 그러면서 하면서 좀 스펠 빠진 애들 노리는 거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리고 또 엄티가. 그죠? 그런 좀 해프닝을 좀 만들면서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니까. 공감이 가죠. 그리고 경기를 좀 보면은 최근에 엄티 선수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력이 안 좋다기보다는 그 외눈박이 마을에 온 두눈박이가 된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뭔가 각을 혼자 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트롤이 돼. 근데 내용을 보면은 사실 엄티 선수가 보는 각이 맞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서 안 따라오니까 트롤처럼 보일 때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의지해서 생기는 일이겠죠. 왠지 이 팀은 그런 느낌이지. 안 믿어서라기보다는 엄티를 너무 믿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백지화시켜놓고 엄티의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들지. 맞지. 그래서 빨리 입력해주세요. 우리 뭐 할까요? 이런 느낌인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끌리니까 자연스럽게 결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입력을 받는 사람이 돈을 안 받고 하면 인정인데
같이 돈 받고 하는데 그럼 좀 그렇잖아요. 한마디만 더 될까요? 뭐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네. 여기가 오브젝트 치다가 엄티가 인시 거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오브젝트 키 별로 안 남았는데. 맞죠. 네네네. 제가 그래서 그 스마트함에 대한 압박 때문에 그 약간 급하게 거는 것도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너무 많은 게 어깨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들어가도 될 만한 좀 천천히 하면서 먹으면서 좀 천천히 빨아들여서 해도 되는데 좀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저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렵긴 하다 근데 이거는. 결론은 과부하가 온 것도 있고 좀 전체적으로 답답한 느낌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팀들도 시즌을 적응해 나가면서 그런 이미지가 생기거든. 예를 들어서 T1 같은 게 대표적인 예잖아. 바론 도적단. 잘 먹지. 얘네 상대로는 바론 시야 신경 안 쓰다 보면 어느샌가 먹고 튄다. 강타 싸움 미친놈처럼 그냥 달린다. 그러다 중요하죠. 보니까 더 바론을 신경 쓰게 되고 그래서 게임을 졌던 경기가 그 센박전이었나? 그거 맞나요? 그 리신 애니로 숨어 있다가 바론 친 다음에 상대 불러들여가지고 이니시 열어서 이즈 죽여버린 게임. 그거 맞죠? 리브 샌드 박스. 네, 맞아요. 그 MB가 그게 이미지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 T1이면 무조건 얘네 이거 끝까지 갈 거야라는 생각에 급해가지고 이렇게 쫓아가다가 머리 위에 티버 떨어져가지고 죽었단 말이야. 이즈가. 근데 이제 브리온을 상대하는 팀들이 진세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얘네 어차피 끝까지 안 가. 사이드 한 번 더 밀어. 어차피 얘네 늦게 텔타도 버스트 안 해. 그냥 견제만 적당이다. 이렇게 되면 게임이 이쪽은 그러니까 브리온은 조급한데 저쪽은 마음이 편안치 하거든. 그죠? 근데 이런 게 이미지로 쌓이면 안 되긴 하죠. 네, 그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뭔가 농심 얘기랑 이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리스펙이 점점 사라져간다. 상대가 나에 대한 리스펙이. 그런 게 이제 발생되면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해봐야겠죠.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다른 팀들에 비해 다행인 점은 피오권을 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 8위부터는 좀 빡세긴 하거든요. 저게 그래도 브리온 정도면 이제 가능은 하니까. 근데 잘 모르겠네요 이게. 조나가 얘기하는 건 7등으로 마무리하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6등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7등은 사실 뭐 없는 순위긴 해서 7등 10등 그게 그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 봐도 이상하지 않아. 사실 이거는 근데 그 감독님 고민이 정말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이대로 맞아요. 있으면은 7등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변화를 꽤 봤더니 결과가 되게 안 좋았어. 그것도 맞아. 아 이거 좀 숨 막히긴 해 이거. 이런 경우에는 어쩌겠습니까? 패치가 뭔가 혈뚫어주긴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가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브리온이고 화이팅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팀도. 자 그리고 피오 라인 어떻게 보면 여기부터는 다 이제 좀 가시권이에요. 다들 1승 차이밖에 안 나고 거기서 이제 막내 책임지고 있는 하나생명입니다. 이 팀이 뭐랄까요? 일단 관심이 좀 많죠 사람들이. 워낙 또 인기 선수도 많고. 근데 보면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단 말이죠. 요거는 진세니부터 가볼게요. 요새 느끼는 건데 약간 미드가 이제 슬슬 팔이 아픈가 봐요. 아 통나무 점점 내려가고 있나요? 통나무가 무거워 이제. 네, 살짝 내려가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네. 아 이게 슬슬 이제 좀 크리즈 선수 많이 올라왔다 생각하거든요. 아, 핑계 선수도 이제 좀 올라와가지고 좀 보태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너무 이상하게 죽는 게 잘한 팀도 잘하는데 너무 이상할 때가 너무 많아서 좀 신기할 때가 많아가지고 아 솔직히 되게 재밌는 팀 아니에요? 지금 보면 게임은 재밌어요. 엄청 알고 재밌어요. 있어. 재밌긴 하지. 재밌는 거 말고는 딱히 뭐 할 얘기 없고. 아 사실 뭐 여기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솔직히. 크리즈 선수가 그냥 많이 올라왔다 그냥. 그래도 또 하나생명 살려주신 분인데 이번에 또 뭐 하나 좀 꺼내보세요. 제가 꺼내라고요 또? 네, 뭐 없어요? 뭐 좀 꺼내보세요. 먼저 얘기하고 계시면 제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노철님 받아주세요. 네. 당장 평가로 따지면 팀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뭐 4번 저번에 시드. 저희가 4번 시드.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딱 그거지. 목표가 적당히 4번 시드 보면서 천천히 풀어 나가자. 스프링 그렇게 보고 서머 슬슬 폼 끌어올리고 롤드컵 가서 대박 쳐보자. 약간 이런 게 팀 개인적인 목표라면 지금 흐름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왜냐면 자신만의 패턴들도 지금 정해져 있고 네. 나름 카드 강점화 시키고 있고 방향선 나름 잡았고 네. 그리고 또 그렇다고 마냥 탱커만 하는 것도 아니라 메타 안 거스르고 잭스 같은 템포도 시도 중이기도 하고. 근데 노철님 과금 금액은 4번 시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목표가 4번 시드가 아니라 1, 2번 시드로 간다 그러면 맨날 똑같은 얘기하지만 패턴이 똑같으면 패턴 파괴를 하는 팀들도 나오기 마련이고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이 패턴 파괴나 뱀픽 그 약점 파고들기가 정규보다 프로 때 많이 크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 때는 왜냐면 다양한 팀과 스크림을 하고 다양한 팀을 대상으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주 안 나오는데 프로브로 가면 갈수록 어느 특정 팀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 또 중요한 말씀이시죠. 네, 결국에는 그 파웨나 뱀픽 꼬기가 좀 딥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상황이 과연 좋을까라고 놓고 보면 좀 걱정되는 거지. 그래도 뭐 그러니까, 4번 시드 목표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름 잘 맞춰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냉정하게 보면 지금 당장 패치 버전에선 좀 메타 역행 느낌은 있죠. 그러니까 남들은 바텀 주도권 기반에서 뭐 용스택 쌓고 포탑골드 뜯고 스노우볼 굴리고 교전 지향하고 이런 느낌이 있다면 이제 지금은 뭔가 느낌이 그러고 싶지만 잘 안 되니까 일단 버텨봐. 그리고 버티다가 바선생 해줘, 재선생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싸움 잘하니까. 운영 문제도 실제로 있어서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봐야 되겠지만 이 팀에 대해서 그냥 할 만 딱 그건 것 같아. 일단 더 보죠.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마지막에 운영 문제를 꺼냈잖아요. 이 팀의 그죠? 제일 문제가 그거긴 합니다. 뭐 싸움 잘해요. 그 교전 열리면은 다 잘 싸워. 황사장은 약간 왔다 갔다 할 때 있지만 그거는 뭐 그 사람 매력이니까 넘어가나 치면은 싸움 탑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빌드업이 안 좋아요. 그치, 빌드업이 안 되지. 그 사이드도 돌긴 도는데 그냥 돌긴 도는 거야 그냥. 안 굴러가.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안전 자산처럼 그 적금을 넣어두면 굴러가는 라인이 사실 바선생 말고는 좀 애매해요. 딴 데는 뭔가 은행 개념보다는 이제 주식이나 코인처럼 이게 좀 아래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굴러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운영이 안 되니까 아, 우리 그냥 적극적인 투자는 하지 말고 은행에 돈 넣어뒀다가 나중에 만기 찾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바선생 돈 맡겨놓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먹힐지는 솔직히 긍정적이진 않다 이거죠. 근데 확실한 건 이 팀이야말로 패치를 제일 많이 탈 것 같아. 맞아요. PO 팀 중에서. 패치가 프로를 딱 도착했을 때 패치가 뭐냐에 따라 갑자기 우승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초광탈을 할 수도 있고. 인정합니다. 하나생명 매력 넘치는 팀인데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올라온 건 맞잖아요. 사람 욕심은 끝이 없거든. 옛날에는 이 정도만 됐어도 되게 감사할 상황이 있지만 올라오고 나니까 근데 운영 이렇게 하면은 이거 로드컵 갈 수 있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엔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상체 쪽에서 굴러가는 게임들이 도저히 이 팀의 멤버가 늠롤할 팀 멤버는 아니야. 인정.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롤드컵 4팀 가잖아요. 네. 생각보다 우린 그 LCK 빡세. 맞아요. 많은 것 같은데 빡세. 내 팀 안에 들기 생각보다 빡세. 솔직히 4번 시드 못 갈 수도 있어. 빡세. 위에 좀 많아. 지금 대왕크시 올라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대왕크시 올라서 빡세졌어. 되게 빡세요 지금. 립센도 잘해주고. 맞아. 센박이랑 대왕크시 변수가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생명도 멈추지 말고 뭐 올라온 건 좋은데 멈추면 안 되겠죠. 네, 좀 더 약진을 기대해 봅니다. 특히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 해결되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조나님 준비했어요? 아, 맞네. 정글이 탑이 1대1 좀 힘들어하니까 정글이 요 팀이 제가 체감상 그냥 제가 직접 막 체크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 제 체감상 위캠프를 제일 안 가는 팀이거든요 여기가. 정글이 은근슬쩍 탑 한 번 들러주면은 너무 그냥 아래에만 있으니까 이제 정글 성장도 이제 좀 말려가지고 막 터지는 장면도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좀 풀캠도 좀 슬슬 이제 욕심을 내면서 약간 블러핑을 좀 섞어가면서 어차피 지금 요새는 보면 그냥 어차피 클리드는 바텀에 있거든요.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원패턴이죠. 네, 슬쩍 그냥 상대도 이제 절대 안 온다 생각할 때 이제 한번 가서 툭 찔러줘서 이제 탑 쪽 힘도 좀 실어주고 좀 위캠도 슬슬쩍 먹고 내려오고 이러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라는 말씀이시죠. 너무 그 안전자산 바선생한테만 주지 말고. 그렇죠. 어차피 먹는 놈은 도박수에 던지는 놈이 먹죠. 그것도 맞긴 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바이퍼는 솔직히 지금만큼 케어 안 해줘도 버틸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냥 예전에 한 번 기억나는 게 하마님은 초창기 이긴 게임 중에 상대가 애쉬바로스였었거든요. 말도 안 되네. 바이퍼 쪽이 루시안 남이었고
이거 어떻게 라인전 넘겨가지고 진짜 도움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라인전 넘겨가지고 그거 루시안이 아마 POG 받았나? 그럴걸요? 캐리했을걸요? 그거랑 T1전 루시안 유미도 말도 안 됐어요 그것도. 잘 네. 버티긴 했지. 정글이 좀 상체도 좀 슬쩍슬쩍 은근슬쩍. 오히려 네. 괜찮은 라인 냅두고. 왜냐면 이게 아래만 있으니까 이게 레벨 밀려가지고 맨날 천정 막 내주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궁 못 찍어가지고. 그래 뭐 좀- 원 패턴은 한계가 있죠. 네. 결국에 비슷한 말이지. 패턴 다각화, 다양성. 웬일로 또 멀쩡한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항상 멀쩡한 얘기만 합니다. 아 근데 처음엔 그렇게 안 들리거든요. 다시 들어봐야 그게 멀쩡한 처럼 들려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돼. 아 근데 지금 그 겨울에 쉬는 그 롤드컵 이론 있잖아요. 네. 꽤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 어제 조나님이랑 밥 먹었거든요. 아 네. 조나님이 어제 비슷한 얘기 했거든요. 그거 꺼낼 거예요, 조나님 혹시? 근데 꺼내도 상관없어요. 뭔데요?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 작년 팀 얘기 들면서 아니 요즘 이딴 식으로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막 화냈잖아요. 요즘 이딴 식으로 해도 돼? 요즘 선수들 이딴 식으로 연습하는 거 맞아 네, 이러지. 제가 그냥 다 얘기할게요, 그죠? 제가 느낀 거. 아, 제가 네. 그거 관련해서 느꼈던 것들 얘기할게요. 네네. 노피님 그 옛날에 락스 때 결승 가면 스크림 어디랑 하셨어요? 결승 스크림? 결승 스크림 네. 보통 이 승강전 이게 말이 되나요? 아딴 팀 왜 안 하냐 이거지. 그렇죠. 어. 솔직히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쉬는 시간이 기냐 이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왜 저는- 쉬냐 이거지. 어딜 그거- 중위권 딸이들이 강팀들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결승전 팀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솔직히 말해요. 그 직장인들도 아니고 직장인들 하기 싫은 거 일하면서 돈도 선수들보다 훨씬 조금 받거든요. 직장인들은 그리고 일단 출근은 하죠. 그렇죠. 일이 없어도. 아니 뭐 그 선수도 뭐 연습실 가는 거 출근이나 치고 그거는 누구나 그런데 대회 없으면 출근하고 메이플 하겠지 뭐. 왜 나는 그 막 스크린 상대 없다는 그 막 인터뷰 볼 때마다 보면은 막 어디 우승했는데 막 지네어 스크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페인 스크림 막 그런 얘기 볼 때마다 어이가 없는 거야 어이가. 이거 지금은 되게 뭐랄까 어색한 말일 수도 있는데 4, 5년 지나면은 이게 정상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 근데 진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한 5등 6등 팀이야. 내가 만약에 팀 운영한다고 해. 난 진짜 그 1등 팀이랑 걔네들이 그냥 해당하는 대로 그냥 스케줄 다 맞춰가지고 하루에 50판이라도 해준다. 그러니까 조나가 얘기했던 게 진짜가 얘기했던 게 그거지. 아니 결승 간 팀은 지금 안 그래도 잘하는데 여기서 더 잘하려고 더 연습하고 있는데 어디 진출도 못한 애들이 쟤네들은 더 발전하는데 너네들은 멈춰있냐 이거거든. 맞긴 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리고 기회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1등 팀이랑 막 옛날에는 막 스킬 안 해주고 막 이런 것도 있었다고 전 들었었거든요. 잡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저는 그리핀이 저는 그 문화 덕분에 생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맞는 말. 저도 어제 들으면서 약간 머리에 망치 맞은 느낌이었던 게 뭐였냐면 그 그리핀하고 담원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롤드컵 진출팀들이 그 두 팀이랑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두 팀이랑. 왜냐면은 연습 잡기도 빡세고 마침 한국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그 두 팀이 할수록 잘해진 거야. 할수록. 와 잠깐만 나도 망치 맞은 기분인데? 그지? 나도 다 듣자마자 오씨 맞는 말인데? 이런 나 순간적으로. 걔네가 다음 연도에 왜 그렇게 되냐 생각하면 오씨 그러니까 걔네가 다음 연도에 했던 게 굉장히 일부 팀 같은 스타일로 플레이를 했잖아요. 다음 연도에 도착하자마자. 그치. HK에. 근데 맞는 거 같더라고. 존내 맞는 말인데 이거는? 야 너 거기까지 생각하고 말한 거야? 네. 어제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다. 맞아 어제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 조나가. 와 작년 MSI 얘기도 했고. 야 이건 좀 지리는데? 결과값이 있잖아 실제로. 나도 성공 사례가 있지. 성공 사례. 성공 사례가 있지. 진짜 이거 좀 머리 맞은 기분이다. 근데 잘 모르겠지만 네가 이거 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듯. 근데 뭐 싫어하면 뭐.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약간 상승이 덜 될 수도 있죠. 보면서 저는 그래 저게 맞지 이런 사람은 잘 될 수도 있고. 그치. 상승력. 본인이 그 정도는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면 젊은 나이에 태우는 직업인데 이거 맞아. 뭐 계속 뭐 50살 먹을 때까지 할 것도 아니고. 저는 99% 맞는 말에 생각합니다. 거의 100% 틀린 말 아니야. 그냥 재밌었어요 어제 밥 먹는데. 재미만 있는 게 아니네요. 소름 돋는다. 대단한데? 야 너 진짜 너무 놀랍다. 너는 뭔가 사무국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가이드라인 제시해주고 이렇게 막 계약할 때 뭐 네가 말하는 거 넣어주고 막. 단장님 하자 단장님. 그렇죠. 계약할 때부터 정해놓고 가자. 그래. 당신이 어디 노편님 감독하실 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영광입니다.
조나님. 너 오히려 네. 단장은 디테일한 일을 할 필요 없어. 크게 그렇게 지르면 되거든. 중요한 것만 딱 들어주고. 자신 있습니다. 굉장히 매서워. 여러분들 이게 정말 헛소리가 아닌 것 같다는 거. 4, 5년 뒤에는 아니야. 3, 4년 뒤에는 이게 정상으로 잘 잡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때는 또 진세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셌으니까 다시 돌아올게요. 자, 다음은 D 플러스 기아입니다. 현재 이제 6승 4패 플러스 5점. PO 라인 딱 걸쳐 있는 상황인데, 이 팀이 처음 기대치에 비해서는 아쉬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승 후보로 많이 거론되기도 하고, 여러 좋은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팀은 노철이부터 가볼게요. 쉽지 않은데 솔직히 여기 같은 경우야말로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당장 승리를 챙기려면 오히려 한화 패턴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약간 누워서? 그러니까 아니야, 눕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화 패턴이라는 게 이 말은 하나처럼 플레이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팀의 중심을 바텀 쪽으로 좀 많이 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디플러스 기아가 잘하던 시절, 그러니까 굉장히 폭발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던 경기 대부분이 바텀이 이기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텀이 이기고 있을 때 그거 바탕으로 본대 쪽으로 쇼메가 붙으면서 그 본대 쪽에서 힘 발휘한 걸로 사이드 키우고 오브젝트 먹고 취하 잡고 이렇게 좀 침착하게 풀어나가는 걸 그나마 좀 많이 잘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팀이 어찌됐건 제가 운영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초반 운영 단계에서는 조금 나아졌어요. 그나마. 근데 이제 결국에 사이드 단계로 넘어갔을 때 좀 갈피를 못 잡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그게 왜 그런 걸까? 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찌됐건 팀의 메인 골자는 쇼메이커랑 캐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가장 잘하던 당시에 탑솔러가 너구리예요. 너구리와 칸. 그죠? 너구리와 칸. 근데 이 너구리와 칸은 사이드를 돌 때 칸은 정말 똑똑하게 도는 편이고 가장 영리한 탑이었죠. 영리하게 정말 잘 도는 편이었고 그래서 탑 쪽으로 투자를 했었을 때 그 리턴 값이 굉장히 컸고 너구리는 그냥 미친놈이었어. 그냥 사이드를 도는데 피지컬이 너무 좋아서 상대를 그냥 부셔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상대가 왔을 때 그 핑퐁 치다가 오히려 턴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나머지 쪽에서 재미를 보거나. 너구리는 붙어주면 이겨주는 그런 선수였죠. 그래서 캐년이 탑 쪽으로 붙었을 때 효과가 항상 컸고 쇼메이커가 한 라인 버리고 미드 쪽 본대 쪽으로 붙었을 때 혹은 사이드 쪽 뒤로 붙었을 때 이 효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쇼메이커하고 캐년이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중반 단계부터. 네. 예전처럼. 붙어주기? 근데 그때만큼의 리턴 값이 좀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칸나가 지금 승률이 좋은 픽이 레넥톤이거든. 사이드 운영 픽은 아니죠. 레넥톤으로 한타 때 부시는 게 장점이지 사실 막 사이드 챔프로 재미를 보는 그림은 많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좀 골자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벤픽도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답이다라는 거를 못 내리는 느낌?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네, 뭔가 티어 정리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그 무슨 느낌인지 딱 와요. 설명은 좀 어렵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캐년 마오카이 시키면은 왜 마오카이 시켰냐 나오던 시절 있잖아요. 네. 약간 그 시절로 가는 느낌? 그러니까 분명히 마오카이가 지금 압도적으로 좋은 1티어 팩트거든요. 그쵸. 근데 마오카이에다가 쇼메 빅토르 이렇게 두 개 줘버리니까 그냥 미드 정글 힘 하나도 없고 끌려다니고. 그냥 저는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알바노 느낌으로 말할게요. 그냥 리신이나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세주아니 정도만 닫고 세주아니가 리신한테 좀 세거든요. 세주아니 정도만 닫고 리신 한 다음에 저 쇼메이커 르블랑 애니 하고 그냥 둘이서 피지컬 쇼하고 미드 내려가서 바텀 부시고 도전하고 피지컬 싸움하고 하는 게 낫지 않나. 네, 리신 안 그래도 버프도 됐는데. 그러니까 캐니언 쇼메이커가 팀의 심장이잖아요. 네. 심장이 이제 피를 공급해야 이제 되는 건데 빅토르 마오카이 골라버리면은 혈 막힌다는 거 아니야. 지금 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딱 그 얘기 아니에요. 없는데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리신 하면
챔피언 티어가 낮더라도 캐년은 왠지 올릴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뿌려주면서 네, 그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딱 와요. 알바노 느낌으로다가 스크림은 저는 못 봤지만 어떤 스크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예, 그렇다는 근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알바노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해. 관계자들을 너무 이해하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또 알바노하고 질러버리면 또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기도 하니까 미안한 감도 있어가지고 네, 너무 질진 못해요. 예. 그것도 팩토스. 다 사정이 있기 마련이라. 근데 꽤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진세님은요? 저 탑이 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네. 그 또 진세님 다음 발언이네. 왜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더 들어봐야 돼. 이유가 뭐예요? 일단 잘하긴 잘하거든요 라인전은. 무력은 확실하죠. 이상하게 죽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미니나르 때. 보면서 느낀 건데 미니나르 메가나르 관리가 너무 안 돼요. 한타 때도 메가나르 약간 준비돼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리고 보통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담원 상대팀이 마오카이를 많이 갖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 묘목 때문에 그 관리를 못 해가지고 맨날 그 막 결국엔 자리 뺏기고 이래가지고 나를 분노 관리는 옛날부터 나온 얘기긴 해요. 너무. 네, 제가 한마디 얹어도 되나요? 네. 나르 분노 관리가 사이드랑 연관이 있긴 해요. 맞긴 해.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나르 저 솔직히 어제였나? 어제 경기였나요? 어제도 그냥 나르 나오자마자 그냥 옆에 애들한테 이거 담원이 줬다고 했어요 그냥. 뱀픽 보고. 실제로 지더라고요 두 판 다. 그랬더니 뭐래요? 그러니까요. 네. 애들은 딱히 별 얘기를 안 해요 저한테. 그래도 기선 씨는 게임에 대한 그 철학이 있는 분 아닌가요? 기선이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할 얘기를 하죠. 자기 관리 얘기요? 제가 이제 만약에 나르에 관한 얘기를 하면 걔는 빅토르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미드 하니까. 그래, 그럴 수 있다. 너드 새끼가 그럴만하죠. 너도 답네요. 자기 할 말만 하기. 앞에서 뭐라 하든 말 내 할 만하기. 좋습니다. 가끔 이제 뭐 하나 꽂히면 이제 같이 졸라 떠올 때가 있는데 그 경기 내내 그것만 떠올 때도 있는데. 맞죠. 근데 이게 진짜 나를 하지 마라. 여기도 이제 약간 저 여기 이 팀을 보는 시선이 약간 DRX 보는 시선이랑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야? 그건 또 위험한 소리 아니야? 좀 안타까워. 이렇게 이성적이 나올 선수들이 아닌데. 그런 느낌으로. 왜 이러지? 약간. 그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5위인 게 위기인 팀. 이상한 말인데 그렇잖아. 왜 프로 그 턱걸이에 있냐? 왜 5위? 1, 2등 경쟁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님? 딱 이런 팀이잖아. 저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왜 이러는지. 진짜 교전은 진짜 잘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사실 제가 롤봉 토론 하면은 저는 갬방 중계를 따로 하니까 했던 말 반복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근데 모르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지난번에 디플러스 기아 대 샌박전을 보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칸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허술한 선수다. 버돌은 허술한 것 같은데 잘하는 선수다. 근데 이게 뜯어보면은 칸나 라인전 잘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진세가 말한 의문사 관련된 그런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영리하면 떨어진다는 얘기야. 사이드 관리나 그런 점에서. 그치. 그게 아까 말씀하신 노철 씨의 탑을 봐주는데 리턴이 안 나오는 거랑 연결되는 거기도 하고. 원래 담원기아가 해주던 그 쇼메이커 캐니언에 여기서부터 해결되는 게 저는 그 쇼메 캐니언이 하던 데를 이기고 싶다면은 여기부터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탑부터. 여기서부터 뭔가 솔리드함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구리 선수는 이미지가 무력의 왕자처럼 돼 있지만 되게 똘똘한 선수거든요. 생각보다 그치. 엄청 똘똘해요. 그리고 칸 선수는 사실 뭐 딱히 할 말이 필요가 없지만 이 선수가 공간 창출이 탑 중에 넘버 원입니다. 맞아. 사이드 진짜 무섭게 돌아. 상대 압박 주는 것도 장난 아니고. 그 사이온 승률 높은 이유가 있는 게 탱커는 공간 창출, 그러니까 2차, 3차전이 시야가 중요해요. 내가 보는 시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편이 내가 어디로 이동할 때 딜하기 편한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넘버 원이었어요. 칸 선수는. 근데 칸 선수를 봐줘서 칸 쪽 시야를 뚫으면은 칸이 그렇게 리턴을 주니까 게임이 됐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어쨌든 칸나 선수가 조금 더 다양한 툴이 가능하게끔 육각형이 잘 채워져야 한다. 제 생각은 그래요. 바텀은 사실 이 선수들은 원래 잘하는 선수들인데 라인전의 장점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서 바텀은 그냥 바텀 대 라인전 잘 냅두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
그러니까 딱 그거죠. 지금 당장 승리를 챙기려면 바텀이 이기는 픽 주고 바텀 위주로 굴리는 게 맞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승까지 바라보는 팀은 어찌됐건 이것저것 다 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 관점으로 봤을 땐 칸나 선수가 좀 더 스텝업을 해줘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결론인 거죠. 예. 네, 제 생각은 딱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솔직히 처음 내뱉은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허술하다. 처음 내뱉고 개소리처럼 내뱉었는데 제가 한 말을 곱씹어 생각해보니까 꽤 근거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 느낌이 받았을까? 네, 똥 싸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똥싸. 아 원래 그 대부분의 그런 띄용한 생각은 거기서 옵니다. 그것도 맞아. 네. 어. 틀린 말은 아니죠. 아 그렇죠. 네. 여기까지가 D 플러스 기아인데 뭐 다른 뭐 멘트가 있을까요? 아니 뭐 할 말 다 한 것 같은데. 없으면은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모래 폭풍 호감도가 이제 KT와 함께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은 팀인데 리브 샌드박스입니다. 일단 류상욱 씨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팀의 성적도 잘 따라오고 있는 와중에 하나된 모습도 쭉 나오고 있는 등 좋은 지표가 참 많아요. 얼마 전에 승리한 팀 상대가 어디였죠? 디플? 네. 그게 또 굉장히 또 큰 효과를 가지고 왔죠. 자 이번 팀은 진세님부터 가볼게요. 저 카엘 선수가 졸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어, 라인전 할 때 그 라미 하는 거 봤는데 원래 그 루나미 대 제리 룰루 하면은 루시안이 앞대시 받고 그 다음에 룰루 Q 맞고 그 제리 W 맞으면서 제리가 쫓아가서 죽이잖아요. 네. 제리가 W 쓸 것 같은 각일 때 거기다가 계속 물방울 날려가지고 물방울 계속 맞추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고 그거 보는데. 미쳤네. 요새 보면 제리 룰루가 다 이겼는데 여기는 그래서 약간 루나미가 계속 이기더라고요. 그 2대1을 라인전 단계에서. 그래서 그게 일단 구도에서 먹고 가는 거 졸라 큰 거 같고 미드가 생각보다 더 물건인 것 같은데? 그래요. 인정. 진짜 매주 놀라는 것 같아요 그냥 클로저는. 그러니까 더 성장하고 있죠 실제로 하면서. 네. 어디까지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만약에 샌박이 한 정규 시즌 한 3위 2등 마무리하면은 전 클로저 퍼스트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팀의 상황을 고려해서. 네. 뭐 실제로 순위라 그러면은 그게 또 틀린 말이 아니죠. 왜냐면은 샌박이 작년에도 꽤 강렬했잖아요. 그때도 있던 선수 누구냐 하면 클로저긴 하거든. 클로저 파일. 그치. 둘 다 있었지. 그죠. 맞네. 딱 말 한 2명 있었네. 개 잘하긴 해. 둘 다. 매서워. 파일은 최고 때부터 잘했어. 그러면 넘어가는 걸로? MB 선수 이즈리얼 좀 아쉬웠던 거 빼면 뭐 네. 아 원딜은 꼭 그 품평을 하고 가네요. 그 애니한테 좀 그 공 맞은 거 조금 선 넘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긴 게임이었고 팀은 다른 게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급하게 가다가 그런 거예요. 그 바론 체력도 다 보이고 있었고 애니 위치도 보였고 그럴 수 있죠. 좀 그랬어요. 그거 말고 잘 해서 근데 뭐 어쨌든 그 약간 1티어 원딜들이 있고 이제 2티어들이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죠. 티어라 말하면 좀 기분 나쁜가? 근데 뭐 차이가 일단 있긴 하니까. 2티어 중에서 되게 그냥 상위권인 것 같아가지고. 1티어 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약간 유망주 라인 중에. 네, 유망주 라인 중에 지금 제일 빛나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카엘 덕도 없진 않은 것 같지만. 네 맞죠. 상당히 크겠지만. 맞죠. 또철님은? 여기도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반복인가요? 딱 기본적으로 으쌰으쌰 신난다 희망편. 딱이네. 그러니까 그냥 죽어도 신나고 뭐래도 재밌고 죽어도 신나고 뭐 져도 웃기고 이기면 행복하고 지금 뭐 그냥 서로 게임하는 것만으로도 신나니까 뭘 해도 잘 되고 기분 좋은 느낌? 본인 락스 때 생각나나요? 네, 그건 넘어갔고요. 네. 뭐 당연히 뭐 뱀픽 좋은 얘기는 따로 말할 것도 없고 여전히 근데 그건 있어요. 뭐요? 그 포킹미 운영지향 픽은 여전히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고요. 아하. 네, 교전지향적인 플레이가 여전히 강점인 거 팩트. 그거 말고는 뭐 네, 지금 이 상승세가 매섭기도 하고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막 특별히 말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고 있어서 뭔가 더 짚을 게 없는 느낌? 그러니까 포킹자 못한다도 따지면 억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럼 안 하고 게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잘하긴 하지. 그러니까 뭐, 이게 똑같은 얘기 가야지 이것도. 여기도 만약에 이 상태로 갔는데 뭐 패치 억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픽들을 제한받게 되면 그때 가서 힘 빠질 확률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지금 흐름이 애초 기대치, 로스터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까지 기반해서 분위기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땐 순항 중이다.
좋아 보인다. 재밌을 것 같다. 이 정도? 일단 뭐 아무튼 재밌다. 네. 재밌다. 저는 뭐 탑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얘기 이제 버돌 선수의 에고가 장착이 되는가에 대한 그 이슈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음. 그래서 버돌 선수를 눈여겨봤어요. 그죠. 경기를 좀 보는데 사실 이번 주차, 그러니까 바로 지난 주차 3, 4일 전 경기들은 굉장히 빡센 게임이었습니다. 바텀을 봐주고 탑을 안 봐준 경기가 많았어요. 맞아. 근데 상대는 탑을 오지게 파고드는 거야. 맞아. 그랬어. 하지만 우리 버돌 선수 허술한 것 같지만 잘하거든요. 잘 당해줄 것 같지만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키 MK2. 굉장히 긍정적인 버전이죠. 어떻게 보면 저렇게 저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갱각이 잡히니까 이제 오는데 자꾸 살아남어. 턴 빼주고. 그리고 한타 때 플레이도 보면은 최근에는 클로저에게 많이 휘둘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한 2주 전에는 클로저 하자 그러면은 자기가 각을 안 보고 그냥 에이 뭐 하자니까 하는 거지 하다가 넘어지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난 좀 더 생각이 다른데 이런 대화가 보였어요. 자기 몸도 좀 챙기는 플레이가 보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저는 시야가 넓어졌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 기준이 생기면서 사실 언제까지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더 선수도 선수 개인적인 측면에서 꽤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아닌 데가 나와야 돼요. 하자고 무조건 오케이 하면은 나만 트롤되고 나만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 브론즈 데리고 브론즈 친구한테 야 아무 궁이나 갖다 박아 하면은 등 떠미면 1인국 나고 걔 터져요. 맞아. 걔도 걔만의 각이 있어. 그거 장착을 시켜줘야 돼. 버덜 선수가 부럽나요? 저도 미드가 저 정도 했으면은 그런 애고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뭐 저도 지금 생각 만족합니다. 네. 역시 또 그 미드 정글 턴 벌어주면 탑이 할 게 생기니까 성장할 수 있죠. 마시죠. 뭐라고요? 정글은 끼지 마시죠. 정글은 뺄 정도인가? 그 정도인가? 오케이. 오케이. 그게 아니라 또 내 오케이. 얘기하는 줄 알고 괜히 찔려가지고. 나 방금 네 얘기한 거 맞는데요.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좌우지간 제가 약간 아쉽게 느껴지던 폭탄이 될 수 있는 존재를 샌박 입장에서 잘 해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저게 잘못하면 발목 붙잡을 수도 있는데 잘 알고 해결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상욱 씨의 뱀픽에 대한 얘기는 뭐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건 넘어갈게요. 동의합니다. 사실- 저 한 가지만. 뭔데요? 저 앨리스 말고 리신 고른 거 감명 깊었어요. 오 그 애니 골랐을 때, 애니 바루스 했을 때. 애니 리신 조합. 왜냐면 저 그래도 메타픽인데 앨리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다가 리신 딱 골랐는데 개 좋아 보이더라고. 느낌 좋았죠. 네, 그러고 나서 밑에 잭스 쌀까지 딱 나오니까 와. 그 딱 클래식 완벽한데? 정글 미드 조합. 네, 그 APAD 밸런스 맞춘 것도 그렇고 거기다가 CC에 대한 대항력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된 조합이 완성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조합을 짤 생각을 한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리신 때문에 그 빌드업이 맞춰진 거거든. 그래서 저는 감명 깊었습니다. 원래 또 리신 조합할 때 확정 CC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또 참고로 삼치. 얘기하면 제가 포킹 리신 했던 판도 범연이 애니긴 했어요. 어라? 오늘 넘어가죠. 며칠 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봤는데 진짜 기가 막히던데요? 넘어갑시다. 본인의 예능력을 또 이렇게 또 예. 짚어주시고 아무튼 상욱 씨는 또 한 번 점수를 받았네요. 네. 좋습니다. 유상욱 씨 또 좋은 선수들이지만 좋은 감독이 있기에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지도자인 것 같고요. 자 다음은 3위 랭크돼 있는 젠지입니다. 사실 뭐 이제 공동 2위죠? 네, 공동 2위 KT와 함께 젠지입니다. 굉장히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좋은 흐름이 오고 있었는데 최근엔 약간 기세가 꺾인 느낌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피어 선수도 뭔가 흔들리는 감이 이제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젠지는 노철님 어땠나요? 이거는 근데 제 개인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뱀픽 얘기를 항상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젠지 뱀픽에 대한 문제. 네. 솔직히 뱀픽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네,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인터뷰를 들어봤을 때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지를 스스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고쳐 나가려는 의지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좀 더 희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 인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바텀 쪽도 역시 이제 라인전 좀 약세가 항상 느껴지니까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바로 직전 경기죠. 요 T1전에서 드레이븐 꺼내들면서 좀 약간 이 경기에 물론 제리룰로 누웠다가 두들겨 맞았지만 1-3 경기 때 이제 드레이븐이랑 카드를 좀 꺼내 들면서 어떻게든 이 맞상대 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저는 바텀 쪽도 꽤나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꽤나 좋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실제로 T1이랑 경기 자체가 그 마지막 그 뽀삐 포함해서 빅토르까지 그 실수 연발이 되면서 게임을 패배하긴 했는데 솔직히 1라운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발전이고 더 좋게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하긴 그러고 보면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게. 좋은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냈네. 아니 충분히 많이 상승했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그리고 이제 피넛 선수가 원래 50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도 이 바텀에서 힘싸움이 그렇게 쉽게 안 되니까 라인전에 좀 문제가 있어서 네. 오히려 바텀 힘싸움을 정글 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텀이 좀 버티는 과정에서 레벨링 좀 띄우고 필요에 따라 지원 가는 느낌으로 했잖아요. 바텀에 갈 때도 바로 그죠? 가는 게 아니라 상황 보고 파고 빈틈 파고들거나 탑으로 빈틈을 파고들거나 성장 충분히 한 상태에서 바텀을 파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바텀이 지금 이런 식으로 성장 발전이 계속되면 피넛 선수도 세주라든 앨리스라든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챔피언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네. 약간 그래도 다시 리마인드 하게 되는 멘트였어요. 네. 어쨌든 젠지도 약간의 육성 기조가 있는 팀인데, 그죠? 그죠. 그런 점에서는 꽤 다시 한번 환기되는 느낌이 들었고. 진세님은요? 그거 많이 봤거든요. 유미 얘기 나오는 거. 유미. 써볼만 하지 않았나 근데? 나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거든? 왜냐면요, 젠지가 작년에 신지드로 재미 존나 많이 봤잖아요. 예. 이름만 써가지고. 유미가 뭐지? 그 패치되고 유미 못 쓰는 줄 알았는데 썼다 줬잖아. 이제 유미 써가지고 어쨌든 뭐 라이즈도 뭐 어떻게 넘어가고 이제 하다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판은 카밀이 갑자기 그 전령 그거에 눈 돌아가가지고 드분한테 갑자기 골드 엄청 줘가지고 게임이 맞아요. 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유미한테 그 죄를 묻는 거는 조금 약간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게임 내용 쪽은 그렇죠. 해볼만 하지 않나 한 번쯤은 그냥 여기서 성공하면 그 뒤로 이득 볼 게 많으니까. 그죠. 저도 근데 그 젠지가 안 했어도 어떤 팀 한 팀은 섰을 것 같아요. 누군가 반드시 유미를. 오히려 그게 임팩트가 커서 나머지도 안 했다. 이게 져서 그런 거지. 만약에 이겼으면은 딴 팀들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누군가 했어요 무조건. 그래야지.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유미 뱀피 뭐 이상한 적도 있지만 유미는 해볼 법하지 않았나 그냥 그거 정도 있고. 페이즈의 그 클린즈 째는 거 너무 볼 때 너무 간이 떨려요. 끝까지 보는 거. 예전에도 한번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 미드 쪽에서 한번 클린즈 안 쓰고 째가지고 이득 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T1전 하는데 그 막 뭐지? 뭐 바텀 맞았더라? 2차 억제기 앞에서? 네, 그 거기서 막 째는 거 보고 약간 좀 충격받긴 했는데 이게 어려가지고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지 그 딜기상이 정확히 돼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쨌든 상처 나오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는데 진짜 페이지 진짜. 근데 약간 페이지는 이제 우리 애가 그럴 수도 있죠 분위기긴 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 잘하고 있어서 그리고 애초에 맞긴 해. 기대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서. 그 유망주 중에 지금 제일 세게 잘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 바텀에서 그 갑자기 그 미니언 개 많은데 포탑 앞에서 그 딜교가 갑자기 한번 박아가지고 게임 말아먹은 거. 우리 애가 한 번쯤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 한번 뒤면은 뭐 다시 안 하겠죠. 그런 건 상황 봐가지고 경험을 해봐야죠. 대회는 스크린이랑 달라서.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억까죠? 진센이 말한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잘하는데 허점도 보여서 우승권으로 가기에는 페이지가 스텝업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근데 솔직히 말했는데 이 허점 같은 것도 제가 그 보통 제 신입이어도 그냥 아쉬우면 다 얘기하거든요. 지금 몇 주 차죠? 5주 차죠? 5주 차 때 제가 페이지 아쉬운 점 처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억까하고 있다고요. 억까는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잘하고 있는데. 그치.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이게
기대치를 어쨌든 쌓았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제. 아 본인이 기대치 올려놨으니까 이건 네. 억가가 아니다. 네, 그렇죠. 하긴 그것도 맞는 말이야. 우승하고 싶으면은 이제 1라운드 끝났으면 이제 몸 만들었다 싶은 타이밍이 될 수 있어요. 그 틀린 말 아니네. 저는 뭐 젠지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페이지 선수는 기대 이상을 해주고 있다. 요거는 동의. 무조건 맞는 말이고 딜라이 선수는 확실히 지금 맡고 있는 롤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쥐어 짜내서 뭔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뭔가 고르다 보니까 거기서 좀 일을 배우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라 아쉬울 때도 없는 건 아닌데 확실히 좀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고 다른 상체는 사실 했던 말 반복이긴 한데 결국엔 뱀픽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쉬울 때가 있긴 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아쉬운 점은 이 팀이 챔피언 폭에서 말려서 뱀픽이 말리는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런데 그런 이슈가 나오는 거는 아쉽긴 하다. 요 정도? 근데 뭐 문제 인지하고 있고 이제 뭐 변화를 준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바라볼 포인트가 되겠지만 뭔가 역사적으로 젠지는 째는 뱀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선수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뭐 원딜 왜? 티어 정리할 때도 그렇고 왜지? 슈퍼 S급 선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거기서 오는 정보의 어떤 허점이 나오는 걸 수도 있겠죠. 제가 하면 다 이겨 뭐 이런 거 대표적인 예고. 그치, 보통 째는 뱀픽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지. 난 이거에도 이기고 저거에도 이기는데 어차피 이거나 저거나 이긴다면 차라리 후반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가 되는 경우가 많지. 많죠. 어차피 저희가 버틸 수 있는데요. 뭐 그러다가 이제 째는 뱀픽이 되고 약간 좀 쓸리는 경우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도란 선수의 약간씩 삼진아웃 당하는 거는 저 어떤 크게 휘두르는 그 배터 있잖아요. 저런 사람이면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가지고 저도 뭐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벌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야, 뭐 그만큼 잘하고 있긴 해. 한타 때 상대 열받게 만든 거 보면은 지금 제일 잘하긴 해요. 그런 플레이는. 나 어제 나를 개딸피로 앞장면서 그거 보고 개빵 왜? 난 아직도 그거 생각나. 그 카밀로 타워 두들겨 맞으면서 카사딘 왔을 때 맞짱 뜬 거 있잖아. 그거. 나 그거 나 진짜 이긴 게 존나 나 그거 이긴 거 이해가 안 돼. 뭔 일이지 싶어 그거 보고 있으면. 초현진 선수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초현진이 아니었다면은 진작에 끝난 게임이지만 마지막에 실투한 것도 본인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긴 한데 이런 게 난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얘 아니었으면 진짜 끝났어. 근데 마지막에도 얘가 좀 잘했으면 이기긴 했거든. 저는 이럴 때가 좀 롤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아니었으면은 그 마지막 세트 잭스랑 뽀삐 사람 구실 못했어요. 그치. 이미 게임이 터진 상황이긴 했지. 근데 얘가 살리긴 했어 게임을. 근데 마지막에는 본인도 실수를 좀 크게 하긴 했어요. 앞에 그치. 사고가 터지긴 했지만 참작이 가능하지만 이 선수도 어쨌든 이제 월클급 선수기 때문에 이런저런 높은 잣대가 들어가면은 그래도 그건 좀 아쉽긴 하고 이럴 때가 참 어렵더라고. 뭐 이건 뭐 어떤 말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거는 뭐 결국에 큰 대회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최종 평가는 큰 대회 결과라서. 그건 그러니까 맞죠. 예를 들어서 결승전을 갔는데 그 이슈로 지면은 이제 우리 룰러 선수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더라. 그 몇십억 요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피할 수가 없죠. 거기 가서 그렇게 가면. 그게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락스도 몇 번 있었지만 결국에 정규 시즌에 이런 자잘한 사건 사고들을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면 다 피곤해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팬이든 까든 다 피곤해. 근데 이제 결승전 뭐 롤드컵 진출 마지막 선발 마지막 경기 뭐 이런 느낌 때 이렇게 사고가 터지면 이제 그거는 이미지화 되지. 뭐 실제 자기의 실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것도 도란 선수랑 조금 이어진 면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홈런 치는 빈도수가 높은 건 알겠는데 상대가 세지면 세질수록 삼진당 확률이 올라가긴 하거든. 그래서 또 중요한 경기에서 그게 홈런이냐 삼진이냐가 꽤 이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게 메인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승권 선수들은 그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 어쨌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꾸준히 잘하고 있는 선수들은 결국에 증명했잖아요. 맞죠. 큰 대회 상상 증명해 왔잖아. 그런 거를 지켜봐야겠죠. 아직까지는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그게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맞아요. 지금 과정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일단 복선 해프닝들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될지는 1년 동사 끝나고 나서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흠.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최근에 주가가 고공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KT 롤스터입니다. 이름으로 안 불리고 대왕크스로 많이 불리고 있죠. 경기력도 이제 호감인 경기력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 선수들이 각자 팀에서 통나무를 혼자 들다가 같이 들어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는 내가 항상 느끼는 게 통나무를 들고 있는 게 굴리는 수준이야. 아, 지금 그 정도예요? 아, 5명이서 위에서 위에 올려놓고 5명이서 굴리고 있다니까 통나무를 이렇게.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여기 정도면 그냥 상대 위에 올려놓고 올라가는 수준 아닌가요? 아, 야, 서커스, 느낌. 야, 지금 서커스 중이지. 그 정도인가요? 상대 팀 위에 올려놓는 거의 그 수준인데 여기는. 야, 대왕큰 미쳤는데 아, 진짜. 그 정도라고? 아, 근데 최근 경기력이 그 피오권 다 잡아 죽이고 있어요 지금. 그 맞는 말이긴 해. 게임 시간도 엄청 짧아요 여기. 지금 대왕크세 그 1라운드를 살펴보면요, 돌아보면요, 거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상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폼이 올라오면 다 죽여. 못한 건 우리가 못한 거야.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요즘에 못하는 게 잘 안 나와서 이제 좋은 의미로 문제인 거고. 여기 어디한테 졌었죠? 농심이었나요? 광동이었나요? 광동이요. 광동한테 왜 짓고야? 광동이랑 T1이랑 또 어디였지? 지금 거야. 올리다가 뭐 한 명이 미끄러졌나 보지 손이. 막 그러게 테텐스 추다가 넘어졌나 보지. 댄스 천하가 자빠졌나 보지요. 뭐 노처님 코멘트 주세요. 방금 얘기한 게 거의 메인인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잘함. 잘함. 그냥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롤붕토론 초반부에 뭐 솔리드한 선수들이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다시 솔리드해졌어요. 탑 정글 미드가.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냥 계속 잘합니다. 그냥 원래 자기 스타일대로 라인전 알아서 잘 해주고 우리 팀이 라인전 이겨주면 거기 맞춰서 커즈 선수가 굴릴 대로 잘 굴리고 들어가서 시야 잡고 뭐 카정 싸움도 하고 위치 찾아주고 뭐 그냥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차이로 봐야 되는 게 바텀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텀이 시즌 2에는 뭔가 약간 알아서 잘하자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그래도 이 정글 쪽 동선 지원을 많이 받거든요. 많이 그 시야적인 측면이든 움직임이든 아래쪽 지원이 많이 생기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폼이 엄청 올라왔고 실제로 카르마를 LCK 승률 전체 카르마가 진짜 엄청 낮은데 여기만 유독 카르마를 잘 쓰는데 이게 바텀 지원까지 받으니까 더 시너지 효과가 잘 나고 있고요. 그냥 뭐 솔직히 크게 말할 게 없고 그냥 세주안이 참 잘 맞고 잘 쓰는 팀. 네, 뭐 잭스, 제이스, 카벨, 뭐 요네사의 라칼리 다 잘하고 폭발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본인들의 장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흐름도 너무 좋은데 근데 또 봐야지 롤스터인데 이걸 이어가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 게이밍을 너무 많이 모았나요? 너무 기대치가 이렇게 너무 폭발하고 있어가지고 무섭지 않을까 슬슬. 그래도 뭐 진작에 한번 턴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탄 오히려 이미 다 사람들도 털어놨다. 탄 사람들도 이거 이제 한 번쯤 타이밍이 왔는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팀이긴 합니다. 그러네, 그거는 맞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 것 같긴 해요 팬분들은. 그러니까 지는 걸 원치는 않지만 오늘 저도 올 때가 왔군 할 수 있겠다. 이겼으면 좋겠지만 저도 이제 올 때가 왔다. 진세님은요? 마음의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라고? 이분이 또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믿음맨으로 가고 있어? 아니 솔직히 그냥 요새 다 잘하는데 정글이 그냥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커즈. 네, 그냥 요새 제일 똑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전에도 뭐 잘했지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커즈 선수가 로얄 로더 할 때 탱커 정글로 이제 먹었잖아요. 자크가 있고. 세주안이 잘하는 것도 그 결이 있는 게 아닐까? 동의합니다. 제가 최근에 세주보 극찬한 경기가 있는데 그 커즈였거든요. 진짜 지리던데요. 그 공간 창출 장난 아니던데. 아니, 요새 다 그냥 매판 지리던데. 저 매판은 못 본 게 그날 이슈가 있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커즈 선수 잘하는 거 팩트. 3라인 이기고 있을 때 전성 밑에 포스 나오는 것도 팩트. 근데 안 보이는 곳에서 미드탑이 좀 잘해. 그거 맞죠? 맞아요. 또 구도 바꿔가면서 다 이기는 게 좀. 그러니까 정글이 편할 수 있게 너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도와주고 있어. 탑미드 이분들 또 사연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이 표정도 뭔가 약간 억울함과 그
세상에 대한 반항이 좀 보이시는 분들이고 불만이 좀 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뭉쳐서 이제 제대로 락큰롤 하고 있죠. 쇼앤프로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억가를 많이 당하신 분들이라 또 의기투합 잘하신 것 같아요. 미드가 약간 몇 년 동안 챔프폭이 원래 되게 넓었거든요. 되게 신준 때 생각하면은 그죠? 맞아. 졸라 넓었거든요. 제가 이런 이레일도 바뀌고 나서 제일 먼저 쓰고 맞아요. 미드 아트도 막 거의 막 엄청 쓰고 야스오도 엄청 많이 썼고 막 이런 선수였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에 막 젠지 클래식 하면서 막 세계에 그런 선수가 돼 있는 거예요. 신들어가지고. 이게 내가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알던 BDD는 막 심지어 막 탱커 사이온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잘했고 맞아. 막 라이즈 오리아나 이런 것도 기가 막혔고 다재다능했었어. 무슨 이래가 이런 것도 다 잘하고 약간 그런 선수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해가지고 막 매일 이상한 것들이 이제 세 개 딱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보고 이상한 약간 요새 챔프폭 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봉인이 풀렸다. 아 봉인이 풀렸다. 그러니까 챔프폭 그게 풀려가지고 그래서 더 약간 좀 힘을 받은 것 같아요. 제 차례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바텀에서의 안정감이 올라갔다. 바텀은 뭐 케어한다. 이게 서순이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역행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KT가 메타를. 이악 물고 탑 위주로 굴리겠다는 그 플레이가 메타에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뭐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던 건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메타를 거스르지 말고 순응하자라고 해서 또 메타에 또 맞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결과값이 잘 나오는 것 같고 이제 기인과 BDD 솔리드함이 나오면서 장점 나오고 있고 이 팀도 그리고 저는 광동과 비슷한 면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팀이 한번 뱀픽을 크게 조진 적이 있습니다. 광동처럼 선을 많이 넘게 조진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안정감이 좋아요. 뱀픽적인 측면에서 이게 광동 상대였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광동 상대예요. 광동이 그 전 경기를 조지고 이제 신기 일전에서 준비를 잘했고요. KT가 거기서 광동에게 조짐 당하고 그 다음에 약간 뱀픽이 솔리드하게 나가고 있어요. 맞아. 그런 측면이 선수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도 성장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 패치 버전 상태로는 저도 약점이 크게 보이지 않네요. 그냥 라이너가 너무 단단합니다. 이 팀. 코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게임할 때. 그래서 대왕크 롤러코스터 아직까지는 순항 중이지 않나. 앞으로도 좀 확률이 높지 않나. 오히려 2라운드 때 만난 팀들이 긴장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고 KT는 넘어가겠습니다. 커즈 선수 리신 잘 쓰나요? 그게 좋은 밈이 아닐걸요? 내 기억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막 리신 많이 나올 때 렉사이 있어가지고 렉사이로 다 이겼잖아요. 맞아. 아 맞다. 근데 저는 그러면 세주아니 벤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리신이 또 뜨면. 맞아요. 근데 리신이 안 뜨면은 상관없는데 리신이 좀 뜨면 좀 불편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미드가 AD를 잘 다루기 때문에 그 세주빨 잘 받고 있죠. 그죠. 그것도 탑도 있지. 세주아니 시너지 나는 픽을 굉장히 잘하고. 잭스 이런 거. 맞긴 하네. 세주안이 잘 쓰고 있긴 해요 지금. 그래서 패치의 그 위협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래도 그냥 지금 당장 폼은 너무 좋죠. 맞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팀 남았네요. T1입니다. 얼마 전에 꽤 위기인 게임이 있었는데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전통의 강팀들은 집중력에서 밀리지 않는 경우가 좀 나오는 것 같아. 거기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1위 자리 확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T1이에요. T1은 진승이부터 가보겠습니다. T1 너무 할 말이 없나요? 너무 똑같이 잘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팬분들이 불만을 느끼죠. 근데 우리는 했던 말 또 하는 거라서 사실 할 말이 없는 것도 맞아. 근데 다 잘해서 근데 그러니까요. 다 잘해서 1등하고 그리고 여기 좀 아쉬운 거 하나 말해도 되나? 뭐요? 이게 좀 약간 좀 스틀리면 바론 픽 찍고 바론 가서 게임 던지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 이게 타율 높지 않나요? 타율이 높은데 이게 근데 이제 많이 의식하긴 했어.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좀 약간 좀 너 이게 좀 되게 매섭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지만 요새 보면 약간 모르겠다 이러고 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가끔 보면 그게 근데 상대 팀이 좀 의식을 많이 해서 그러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바론 칠 때 보면은 브리온도 마찬가지긴 한데 사이드 조합이 안 되는 팀들이 바론 칩니다. 어쩔 수 없이. 음. 네, 조합적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긴 해요. 아니 모르겠는데 여긴 약간 좀 선수들 다 체력도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그냥 좀 대충 좀 버티면서 좀 천천히 하면은 좀 어떻게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갑자기 바로 누가 봐도 이제 상대도 무조건 이제 칠 거라는 걸 알고 막힐 것 같은 발언을 이제 갑자기 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물론 저야 뭐 다 보고 뭐 하는 거긴 한데 약간 좀 그런 게 좀 아쉽다. 내가 보기에 그거 하나. 너무 잘 알아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이대로 무난하게 갔을 때 정상적으로 간다 그러면 답이 없다고 판단 내리고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걸 수 있어. 그쵸. 그 실제로 사이드 안 되는 조합은 길게 가면 어차피 휘둘릴 거 뻔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워낙에 또 잘 치기도 하고 뭐 자신 있어 하니까 이점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잠깐 나온 게요. 할 말이 없는 팀의 멘트를 쥐어짜면 저렇게 됩니다. 맞아. 저런 꼬라지가 나요. 맞아. 씨어 그냥 잘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쉽잖아.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억까하다가 이제 제발에 넘어지고 저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뭐가 있을까? 아니 진짜 그냥 딱 그거 말고 그냥 다 잘했어 근데. 딱히 뭐 할 말이 여기 뭐 챔프폭 넓어 승리 패턴 많아. 아 근데 집중력 좋은 건 진짜 이건 좀 차별화된 점인 것 같긴 해. 아무튼 길게 가면은 우리가 사고를 내는 입장이 되는 게 많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건 좀 특별한 장점인 것 같은데 저거는 뭐 어떻게 따라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저것도 그냥 집중력이 좋은데요 잘하는데요 이걸로 이어지는 거라 멘트가 길게 짜여지진 않네요. 티젠전 막경기도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사용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되게 힘들 수 있는 상황에 왔는데도 끝까지 멘탈 잡아가지고 기회 계속 노리다가 상대 허점 보이니까 바로 파고줘서 끝내버렸잖아. 그 게임도 3대7이었죠 거의. 거기때 인터뷰에서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죠. 그 감독님도 사실 되게 한타 구도가 어려운 게임이 왔는데 선수들이 굉장히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잘해줬다고 얘기했죠. 거의 진 게이밍 했어요. 한타 파괴랑 차이 많이 나가지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최강 자리를 갖고 있을 수 있던 이유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저런 식의 움직임, 집중력을 보유하고 있는 움직임이 결국에 풀업이나 결승전 같은 데 가서도 발휘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걸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유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바탕이 돼야 되는 것 같아. 맞지. 그러니까 게임 시점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야. 여유 있게. 그러다 보면 각이 나오거든요. 근데 쫓아가는 입장에서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기 시작하면은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실수가 나와요. 내가 그러거든. 그런 어떤 T1의 거대한 그림자? 전해천 느낌이 있는 게 보통 1등 팀은 밑에서 바싹 쫓아오면 여유가 없어지죠, 보통은. 그러니까 뭐야, 쫓아온다. 생각보다 내 뒤에 바싹 붙었는데 다가오는데 이런 느낌이 들면 보통 여유를 잃어버리는데 이 팀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바싹 붙으면 즐기는 타입이지. 그러니까 이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이제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까지 쫓아온다고? 그래? 그럼 여기까지도 돼? 이것도 돼? 더 쫓아올 수 있어? 이런 느낌이긴 해, 기본적으로. 그 진짜 진부한 얘기인데 정신력이 센 팀인 것 같음. 너무 진부하고 꼰대 같은 말이지만 지난번 경기 결과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게 큰 게임에서 되게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그쵸. 조나는 끝난 거야? 저는 아까 뭐 한 거 왜 뭐 그냥 뭐 없지? 예. 그냥 제가 대충 이어갈게요, 대충. 아, 네네. 네, 그냥 패치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T1의 플레이 스타일이 정답인 패치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뱀픽 같은 경우에도 멀리서 좀 떨어져서 팀 이름 가리고 보면 이게 뭔 뱀픽이야 싶은데 결국에는 T1은 지금 현재 T1이 원하는 스타일의 뱀픽을 가져가면 조합 스타일을 가져가면 그 초반 흐름을 가져가면 그냥 최강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그쵸. 저는 T1 뱀픽도 뭔가 멀리서 보기보다 가까이서 보면 좀 답이 보여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정해진 극초반부터 정해진 루트대로 짜자작 가는 거 있잖아요. 그 바텀 라인전을 보다 세게 때린다. 정글이 아래로 와서 다이브 압박을 준다. 여차저차해서 셋이 안 되면 미드까지 끌어다가 넷이서 다이브 친다. 상대 정글이 아래 계속 보이니까 탑은 탑대로 계속 두들겨 패고 있다. 라인이 다 이겼으니까 사이드를 어떻게든 그 이긴 걸 바탕으로 밀어 넣는다. 상대가 사이드로 시선이 끌려오면 본대 쪽에서 시야 잡고 풀어나가고 상대가 사이드에 신경을 안 쓰면 우린 사이드 밀어놓고 상대가 사이드 받아먹을 때 미드를 뚫는다. 이게 굉장히 자기들만의 그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뱀픽대로 가져오면 그냥 완벽하게 하는 편이고 근데 그런 와중에는 이제 또 그런 건 있어. 너무 자신만만하고 워낙에 너무 빨리 굴리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미끄러지는 경우가 좀 종종 나와요. 최근에 좀 몇 번 나왔어요. 가끔 나오죠. 네, 그래서 상대한테 좀 쫓아올 여지를 이렇게 빌미를 내주는 경우가 슬슬슬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확실히 조금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이거는 이제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어찌됐건 그 자신만의 스타일이 아닐 때는 약간 그 경기력이 하늘 고점을 뚫다가 약간 그 지상계로 내려온 느낌은 있거든요. 그거 2주 전에 하는 멘트 그거잖아요. 네, 그거 봤을 때는 요 패치 변화가 풀업에 맞춰서 좀 차근차근 되는 경우에는 적응할 선수들인데 워낙에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급작스럽게 확 바뀌어버리는 순간이 오면 빈틈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방금 말씀하신 노철이의 그 인간계로 갈 때 뱀픽 구도는 지난화에 있습니다. 네. 다시 느낌. 보기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어우르면서 준비해 나가면 여전히 우승각이 가장 코앞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네요. 어쨌든 이제 노철님도 LCK 많이 붙어 계신 분이지만 저는 이제 MVP 나와서 LCK를 끊임없이 보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본인의 설계대로 가면 무조건 이기는 T1의 뱀픽 기조 거의 10년 됐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그냥 팀 색깔인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이제 말 맞고 탈 많은 경우도 있죠. 잘 될 때도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말 나오기도 하고. 근데 뭔가 요즘에는 그게 더 이제 깎다 보니까 더 각이 날카로워진 느낌이다 보니까 장점을 확실히 잘 잡은 것 같아요. 뭐 한 명 남은 사람의 게임 철학인 걸 수도 있겠죠. 그것까진 내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유독 그런 식의 뱀픽 기조를 보여주는 팀이긴 해요. 포킹 조합이라든지 뭐 주도권에 목숨 걸기라든지 일단 우리가 먼저 게임 해보는 식으로 판을 짠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한 팀이라. 그러니까 뭐 속도를 내냐 아니면 눔롤을 하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 시리즈 내에 정해놓으면 그것만 쭉 가지. 그치. 그런 느낌이지. 우리가 이걸 완벽히 하면은 질각이 안 보인다. 이런 기조가 좀 있는 팀이긴 해요. 옛날부터. 지금은 그게 긍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사실 그래서 저는 지난 젠지전 뱀픽이 좀 아쉽긴 한 게 어쨌든 젠지는 T1 잡아야 되는 팀인데 상대가 T1이 바텀 다이브 존나 매서울 텐데 그거 열어준 건 좀 아쉽긴 하더라고. 앨리스 주고 제리룰로 했던 거 저도 그거 보자마자 이 게임 졌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확률적으로 중이었는데 확률적으로 너무 높아가지고 그거 근데 그냥 저는 정글이 미드 다이브 안 하고 바텀 갔으면 해볼만 했을 것 같은데. 그게 한두 번 각을 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래 맞아. 그게 맞아. 확률적으로 계속 시도가 되는 조합이라 나는 그 한두 번 피한다고 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게 그거보다 좀 박살나도 되는데 저는 그거 하면서 빅토르가 텔 이상하게 빠진 게 존나 컸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게 또 조합 때문에 나오는 문제야. 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확하게 말할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조합을 이 조합으로 상대했을 때 버틸 수 있다라는 연습을 T1이 아닌 팀이랑 하잖아요. 왜냐면 T1을 곧 경기에서 만나게 될 거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스크린 결과로 그렇게 이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생기는 오류기는 해. 상대 팀을 고려하고 뱀픽을 짜야 승률이 올라가지. 상대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짜야. 그리고 내가 젠지가 그 동부 팀이면 이해를 해. T1 잡을 마음 먹고 온 팀이잖아. 그래서 더 아쉽다는 거지. 그게 내가 분명히, 바로 수정하긴 했죠. 다음 경기에. 근데 뭐 결과값이 이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쉬워 보였던 거는 그 다음에 경기한 샌박은 데뷔를 철저하게 잘해가지고 약간 그 벙커링 못 막는 진호 씨보다가 그 다음에 벙커링 완벽하게 막는 이제 성준 씨를 보는 느낌이랄까? 1렙 때 인베 때 진 샜네요, W 찍은 게 얘기가. 오히려 좋던데? 뭐라고요? 그 1렙 때 진 W 찍은 게 오히려 좋던데요 그 게임은? 라인 조절돼가지고? 그 계속 그 W 쏴주는 것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진 1렙인데 W가 있어가지고 그 정글 들어온 거 계속 쏴줘가지고 오히려 이득 보던데? 귀찮긴 했어.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얘기 없다 보니까 얘기가 샜는데 뭐 아무튼 T1은 여전히 잘합니다. 이게 또 정직하게 강해버리면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뭔가 그 그루밍하는 방송이라기보다는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하는 컬러가 좀 더 강하긴 해요. 그치. 방송 보면은. 그런 면에서 이 팀은 음식이 없는 거죠. 먹거리가 없는 거죠. 청소를 하는데 왜 이렇게 먼지가 없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럼 넘길까요? 네. 좋습니다. 여전히 본인들만의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거를 무너뜨리기가 참 힘든 팀이 T1이 되겠다가 되겠고, 자 이제 다음 주 매치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시작하는 22일부터 매치업이죠. 통신사 더비
사실 그동안의 통신사 더비는 뭔가 힘이 없어 보였지만 오랜만에 제대로 힘붙는 통신사 오래됐다. 더비. 4년 만에 돌아온 건가 이게? 저게 일단 제일 맛있지 않을까요? T1 KT. 저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T1 KT 아니면 KT 담원. KT 디플? 담원. 저것도 디플. 근데 저거는 현재 분위기가 KT가 워낙 좋아서. 저거는 느낌이 약간 정배냐 역배냐 느낌인 거고. 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5대5 느낌을 어떻게든 찾으려는 거잖아요. 그 5대5 느낌 중에 가장 가까운 게 저기 5대5를 찾으면 일요일에 저것도 뭐 브리온 DRS 브리온이 그래도 뭔가 아닌가 잘 모르겠다. 저것도 모르겠다 야 나. 아니 이게 그러니까 나 모르겠다. 브리온드 DRS가 비슷할 것 같은데 그 브리온이 그냥 훨씬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모르겠어. 어쨌든 그 선수의 네임밸류 이런 게 있으니까 비슷 5대5인 것 같기도 하고 저 게임 아니야, 왠지 그냥 DRS가 게임하고 DRS가 질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브리온은 그냥 할 거 하다 보면 뭐야 너네 졌어? 이런 느낌? 아 쉽지 않은데? 왠지 그럴 것 같지 않냐? 브리온 농사 가만히 짓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불나는 거지. 뭐야 저기 불타고 있네. 그럼 저거로 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T1 KT 로 T1으로 하죠. 통신사로 갑시다. 고르기 어렵네. 기세의 KT냐 대놓고 강한 T1이냐. T1이 그렇다고 기세가 밀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T1은 이제 뭐 안 좋은 얘기하면 다 원가예요 뭔가. 안전빵이냐 그죠? 도전적인 도전적이냐. 배팅이냐. 배팅을 도전적으로 가냐 안전빵으로 가냐 아. 통닭을 한 번에 2마리를 얻냐 어. 1마리를 얻냐. 일단 이게 진세님은 근질근질하네요. 마지막에 하세요. 진세님이 지금 근질근질하네요 정말. 진세님이 천긴설이기 때문에 진세님 마지막에 하십시오. 이미 쟤 어디 찍을지 알고 있어. 나도 쟤 어디 찍을지 알 것 같아. 그래서 놀이기구. 우리는 지금 어. 결정해야 돼. 통닭을 안정적으로 한 마리를 먹을 생각을 하냐. 아. 근데 저쪽으로 가는 건 무조건 손해잖아 지금. 그쵸 인원이 2명이 몰리니까. 이거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어 이거? 아니 근데 젠지전의 결과가 오히려 T1에게 웃어주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런 어떤 경쟁 상대일수록 집중력 이슈가 중요하단 말이지. 이미 꺾었다. 그러니까 꺾었다기보다는 이제 집중력이 검증이 된 우리는 경쟁 상대일수록 잘 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 그러면 너는 한 마리? 저는 한 마리 T1. 여기서 내가 저쪽 가면 넌 기분 좋은 거 아니야? 그쵸 그건 2마리 어차피 먹을 수 있죠. 안정 배팅인데 2마리까지 가능한 거니까. 맞죠. 아, 기분 나쁘게 해줄까요? 뭔데요? 루페님이 이제 KT 고르잖아요. 네. 너 절로 갈 제가 거야? 만약에 KT를 고르잖아요. 강키님이 따잖아요. 저희한테 어차피 줄 게 있기 때문에 리턴은 어차피 리턴을 못 받아요. 아. 그래서 별로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저쪽이 절로 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든 뭐든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무슨 닭이 화폐가 됐어. 나도 T1. 이거 자꾸 보는 구도인데 우리가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T1 가면요. 거기서 너 T1은 없는 거지 뭐. 근데 그것도 안 될 건 아니죠. 안 될 건 없지. 뭐. 그냥 아무도 못 이번에는 먹는 배팅 거죠. 없이 가는 거지, 그럼. 저는 KT가 있습니다. 그래, 너 아이 뭐 그럴 줄 아까 알았어. 그래, 뭐 통나무 위에 상대 팀을 올린다는 둥, 뭐 KT 완벽한 뭐 미끄러질 일 없다는 둥, 뭐. 그래 뭐 내려올 일 없다며. KT가 있습니다. 그 말 하자마자 첫 주에 내려놓도 이상해. 그래. 너는 그럴 줄 저는 알았다. 수요일도 좀 쫄리긴 해요. 맞긴 해. 수영이도 쉬운 상대는 아니야. 아, 수요일. 저것도 은근 밸런스 맞긴 해. 이번 주 대왕크가 맞아. 대왕크 순서가 반대래 이번에 그 강팀 쭉 만나고 그 다음에 좀 하면 안 강하게 해. 약팀. 그것도 신기하다. 앞으로 1, 2주가 되게 중요하대. 근데 어떻게 그러면 보면, 긴 하네. 흐름 잡았을 때 그치. 파악하고. 딱 그 풀 컨디션일 때 매맞는 거니까 낫지. 그럼 수요일 경기도 되게 중요하겠다. 맞네. 토요일과 이어지는 게 있네. T1도 센박전. 맞아. 샌박 쉽지 않거든. 둘 다 좀 저것도 빡세네요 대진들이. 이번 주 재밌는 게 시즌 많네. 시즌 말이 갈수록 재밌는 경기, 재미없는 경기가 좀 쉽게 결정나긴 하지. 목요일 첫 매치도 괜찮네. 하나생명 대 브리온도 붙어있는 팀이니까. 그치. 저것도 풀업권 대결. 브리온이 이기면은 불 확 붙는 거고. 일요일 저 첫 매치. 저게 뭔가 많은 느낌이 들 것 같다. 근데 진짜 저기서 만약 DRX 지면 진짜 스프링 미래가 없을 것 같아서. 미래라는 게 풀업은 이미 사실 물 건너갔고, 거의 그렇지. 풀업 말고 이제 분위기 끌어올리냐 아니냐인데. 현실적으로 그래. 물론 중계 때는 아직 모르겠다고 노철 씨가 말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공개에서는 네, 아직 기회 있다고 하죠. 공개 갔는데 거기서 이미 풀업은 물 건너갔고요. 이러면서 분위기라도 끌어올려야지. 이러면 나 맞아 죽어 모르는 거지. 옆에서 계란 날라와요 그러면. 저 새끼 뭐야 이 새끼 저거. 바로 계란 날라오거든요. 왜 모르지. 진짜 갑자기 젠지 잡으면서
폭풍의 미라클런 떡상 미라클론 중꺾마 다시 한번 나오나요? 알 수 없는 거지. 젠지 좀 중요하겠네. 뭐 이번 주 꽤 그래서 볼만한 게 많은 것 같고 이렇게 예측은 2대1로 해두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역시나 6주차에도 할 얘기거리가 없다면,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이 편리를 보신 거예요. T1 얘기할 때처럼 할 얘기 없으면은 이상하게 꼬이거든요 말이. 6주차에도 말할 게 없다면은 넘기겠습니다. 이번 주에 할 말 많고 재밌었잖아요. 이게 2주가 쌓여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6주차도 재밌으면은 편성하고요. 없으면은 7주까지 하고 편성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대충 보니까. 그래서 그쵸. 오늘 마무리 짓고, 다른 것보다 진세님의 쉬는 기간에 연습 좀 해라. 담원과 그리핀 얘기 꺼내면서 그거 저 진짜 너무 강렬하게 와가지고 그거 못 잊을 것 같아요. 완전. 어제 고기 먹는데 진짜 망치로 맞았다니까 진짜. 딱 와닿았어. 올해도 롤드컵 한국에서 합니다. 진짜 멋있는 멘트였어. 난 그거는 이거 업계에 알려야 돼. 저건 진짜 기사화 시켜야 돼. 저건 진짜로. 멋있다. 저건 인정이야. 너 기사 많은 사람 없어? 잘 몰라요. 저 칼럼으로 써야 돼. 저건 내가 볼 때 진짜 좋은 내용이야. 아무튼 이런 좋은 내용 롤붕토에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자 우측 하단에 배너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광고를 못 넣는데요. 문의를 해봤는데 그 광고 문의가 왔는데 왔다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진세에게 돈을 이제 주려고 했는데, 진세는 지금 무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쌀먹 해주려고 했는데 저희 못 붙인대요. 아쉽다. 예,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못 붙여가지고 저렇게 팬아트를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작게나마 넣어드리겠습니다. 그 강키님 사진 네. 젠치전 닮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오, 힙하다는 얘긴데요. 좋은데요? 뭔지 아시나요? 예, 굉장히 힙한데요? 마음에 듭니다. 감기전. 왜요? 아예. 제가 뭔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밈인가요? 젠치전 몰라요? 젠치전 아는데 젠치전을 닮았다는 그게 굉장히 저에 대한 어떤 인격 모독인가요? 아니요, 그냥 보니까 캐릭터가 그 강씨님 그 옆에 있는 사진, 지금 저기 오른쪽 아래에 나오는 사진을 보고 그린 건가 싶을 정도로 약간 싱크로가 좋아가지고 재밌었다고요. 그런 느낌이면 뭐 원래 못생긴 아니, 사람은 개성있게 못생겨요.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사님도 보고 계시나요 이거? 보고 있죠. 하사님 그 저기에다가 퀴순이 구합니다도 하나 붙여주세요. 광고 나쁘지 않아요. 자꾸 저의 어떤 그 웨딩 플랜을 저분이 짜주고 계신데 재밌다고 하시니까 제가 냅두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야 재밌다뇨. 진세인 집에 캠 있죠? 네네. 이게 지금은 노캠 라디오 컨셉을 가고 있는데 이게 좀 물린다 싶으면은 나중에는 캠 연결을 해서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네네. 팟캐스트 느낌으로. 아무래도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네, 그거를 뭐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니까 그거 뭐 우리끼리 얘기해서 이제 각을 한번 보고 리허설 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고, 요렇게 한번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 이번 주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하세요. 네. 풀버전 메일로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찾고 있으니까요. 네, 뭐 이메일, DM 뭐든 좋습니다. 네, 자신 있고 취미 비슷하신 분들 연락 받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혹시 뭐 저한테 연락을 하고 싶고 저한테 호감이 있는데 방송 그래. 결과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분에게 문의 주십시오. 민망하니까. 네, 그렇다면 그래. 저분에게 문의 주신 저분이 세팅 다 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준비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뭐 1대1로 뭐 하고 싶다 뭐든지 문의하시면 저분이 얘기해보고 신나서 하실 거예요. 여자분이 너한테 직접 하기에 부끄러울 수 있잖아. 진짜 헛소리지만 네, 가능하니까. 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아니,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고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있으면 저 좋죠.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야 있으면 좋죠. 같이 코믹해 가는 여친 있으면 좋지. 안 될 거 뭐 있어. 코스가 그쪽이야? 데이트 코스가 그쪽인가요? 아니 뭐 꼭 그쪽일 필요는 없겠지만 취미가 완전 좋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럼요. 어쩌다 보니 얘기가 샜지만 네, 그래요. 이 롤봉투는 이번 이제 4화인가요? 이번이 3화인가요? 3화인가요? 네, 3화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작업 고생 없이 많았습니다. 갔으면 좋겠네요. 뭐라고요? 사고 없이 갔으면 좋겠다고요. 네, 좋습니다. 자, 끝. 끝. 네. 해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해산.